지역의 법을 만드는 입법 노동자이자 지방정부를 감독하고 견제하는 시민의 대변자, 바로 시의원인데요. 역할이 막중하고 권한도 막강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내가 사는 동네의 시의원이 누군지 잘 모르기 마련입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곤란하죠. 그래서 원주 아는 척이 준비한 시간, 시의원 당사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역의 입법 노동자를 소개하고 시의원 사용 가이드를 여러분께 제공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손준기 시의원과 함께합니다. 원주 아는 척 무실동은 지금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정은재입니다. 오늘은 앤티크한 분위기를 뽐내는 요새에서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국인 씨와 함께 말이죠. 안녕하세요, 조gin입니다. 불란서 살롱 느낌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저 안 가봐서 몰라요. 네, 저도 안 가봐서 좋아하실 몰라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기 무실동은 지금 김지연 시의원님 나왔을 때 요새에서 녹음을 했는데 확실히 분위기가 좀 다르다. 맞아요. 저희 네. 방구석에서 할 때와는 다르게. 네. 우리가 평소 지향하는 뉴욕의 대화형 팟캐스트에 가까웠다. 야, 불란서도 갔다가 뉴욕도 갔다가 네, 카페에서 편하게 좀 담소를 나누는 느낌 아니었나 네네 싶은 생각도 들어서 확실히 그런 면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네. 공간 요새 참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뭐 지금 전시도 이렇게 열리고 네네. 하는 이제 분위기 속에서 하니까 뭐 하여간 이렇게 좀 문화예술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분위기가 좀 풍기는 것 같아서 맞아요. 마음에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거 공간이 주는 분위기가 이런데 다양하게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들기도 집도 이렇게 했고요. 한번 꾸며봐야 되나 그런 생각 야, 드는데 집이 근데 이러면은 참 이거 좀 너무 삭막해. 네. 하여간 방구석에 있다가 이렇게 또 밖에 나와서 녹음하니까 또 남다르다라는 네네. 또 생각도 들고요. 오늘도 입법 노동자 한 분이 출연합니다. 네, 저희는 방금까지 대화를 나눴고요. 앞서 김지연 의원이 스타트를 끊어줬는데 김 의원과 이제 영혼의 보듀오를 구성하는 분이죠. 저희가 이제 페이즈 딜라이트에 이제 비유하기도 했다. 네. 근데 이제 뭐 롤도 정정해야 돼요? 시즌이 이제 끝났거든요. 예전만 못해요 페이즈 딜라이트 듀오? 뭐 약간 국제전에서의 활약이 그럼 요즘에 저 베테랑과 신인 조합은 뭐가 있나요? 베테랑과 신인의 보듀오. 조합. 없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페이즈 딜라이트. 네, 왜냐면 또 시즌이 끝났는데 이제 이적 시장이 열리면서 이 페이지와 딜라이트 영혼의 보듀오가 해체해요? 해체가 돼가지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죠. 이제 시의회도 후반기로 가면 상임위가 또 바뀌기 때문에 이 보듀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야말로 진짜 페이지와 딜라이트인가.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갈수록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의원이죠, 이분.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선인 이 김지연 의원과는 또 다른 목소리를 들어볼 수가 또 있었습니다. 저희가. 네네. 그리고 스타일이 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시의원의 또 다른 성향. MBTI도 좀 다른 것 같아. 하여간 또 그걸 좀 들어볼 수 있는 흥미로운 네. 시간 아닐까 싶습니다. 무실동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요즘 원주 정치 1번지에선 어떤 일들이? 본격 로컬 시사평론 무실동은 지금. 자, 우리 동네 입법 노동자를 소개하고 이분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일종의 시의원 사용 가이드를 제공하는 시간이죠. 한마디로 시의원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자리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김지연 의원님 출연해 네네. 주셨었고 정말 많은 얘기 나눠주셨는데 맞아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손준기 시의원님이 원주 아는 척 청취자를 만나기 위해 나와주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뭐 사실 저희 원주 아는 척에서 이게 출연 지분이 그동안 간접적으로 상당하셨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 아실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5만 뷰를 찍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계속 알람이 와요. 댓글이 계속 장난이 와요.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손준기 의원이라고 하고요. 뭐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대학교 졸업 후에 그 이제 뭐 중소기업도 다니고 중견기업도 다니고 대기업도 다니다가 그러다가 원주에 와서
이제 처음 이쪽에 광고 대행사라고 하셨는데 광고 대행사도 운영을 하고 근데 그 전에 이제 신발 파는 걸 했었어요. 온라인 신발 가게를 운영하다가 광고 대행사도 하다가 그다음에 웨딩샵도 했었습니다. 되게 다양한 그래요? 성공을 하셨네요. 스펙트럼이 꽤 넓죠. 예. 웨딩샵도 했었고 이제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와는 그 전에 이제 광고 대행사 운영하면서 연이 닿아서 그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강원지회 회장님이랑 이제 같이 활동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원주 청년 소상공인 협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창기 멤버로 활동을 하면서 그 원주의 청년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자 예,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시작한 정치. 그래서 일단은 의원님을 좀 이제 알아가 보는 시간을 좀 처음에 좀 가져가 보면은 뭐 역시 이제 저희는 뭐 정치에 뛰어드신 이유가 사실 궁금해요. 가장 이제 정치인분들 어떻게 좀 시작을 하게 될까. 뭔가를 이루고 싶어서 어쨌든 결심을 하신 거일 테니까. 근데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사실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 봤을 때는 대략 이력이 그렇게 나오셨었거든요. 뭐 광고 기획사를 하셨었고 대행사를 하셨었고 뭐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뭐 청년 소상공인 협회 이런 곳에서 계셨다고 하고 저희가 볼 때는 어쨌든 뭔가 이런 좀 청년 창업가 출신으로서 정치에 뛰어든 그런 약간 삶의 경로로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의원님 입장에서는 또 거기에 이제 그런 어떤 간단한 소개에 담기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정치에 뛰어든 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정치는 선거 딱 1년 정도 전부터 준비는 했어요. 되게 근데 일찍 네. 결심하셨네요. 어떻게 보면. 네. 선거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 처음에 제가 그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 있으면서 보면 이제 수도권에 있는 프랜차이즈 협회 사람들이나 이제 부울경, 대전 뭐 이런 쪽에 광역시에 있는 광역시에 있는 그 프랜차이즈 협회에 있는 회원사들을 보면 젊은 창업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대구 프랜차이즈 협회 같은 경우에는 네. 거기선 그 뭐 남다른 감자탕이나 이런 업체들도 작은 가게들도 막 40호점, 50호점 이렇게 막 운영을 하면서 그 청년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면 시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있었고 그 지원이라는 게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그냥 이제 교육이나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청년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또 지켜봤고요. 그리고 다양한 업체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광고 대행사 하면은 뭐 저희가 다단계부터 뭐 정말 다양한 업체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런 업체들을 저희가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선 이제 청년 창업가라고 했지만 뭐랄까 이제 사장님들의 서포팅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렇네요. 네,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말 그대로 어떤 그런 소상공인을 포함한 네. 전반적인 생태계를 다 간접적으로라도 다 경험을 다 하셨다고도 하실 수 볼 수 있지 있어요. 않을까. 그러면서. 네. 실제로 원주권 내에서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준 게 한 8개 정도가 돼요. 원주권에서만요. 예. 뭐 단계 택지에 있는 뭐 봉화산 설렁탕이라든지 그 대표님이 하시는 이제 우리 동네 국수집 그리고 그 밑에 뭐 왈왈이라는 애견 카페 그리고 문펠리스라는 카페 그런 것들을 제가 프랜차이즈를 좀 만들고 하나 얘기하면 다 얘기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좀 그런 이게 대표적인 얘기하면은 것들. 또 1시간짜리가 아, 되니까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야, 근데 뭐 다행이라 그래야 될지 다 경험해 본 네. 네네. 그래도 워낙 또 잘 알려져 네. 있는 것들이고 네. 하니까 또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그런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어쨌든 뭐 중소기업까지 내지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면은 결국엔 정치에 뛰어드신 거는 그런 분들의 뭐 소위 말해서 권익 증진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으셔서 들어왔다고 보면 될까요? 권익 증진도 권익 증진이지만 이제 그런 소상공인들을 우리가 원주시에서 발굴해서 지금 시정에서는 목적이 이제 대기업을 어떻게든 유치를 하면 그렇죠. 네네. 그러면 그 중소기업들이 살고 뭐 밑에 낙수효과처럼. 음식점들 네. 경제의 낙수 효과 이런 것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사실상 반도체 산업에서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은 그렇죠. 들고 그리고 우리 원주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 그 중소상공인들이 살아야 원주 경기가 산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그 사장님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네. 잘 모르세요. 정보나 그렇죠. 뭐 이런 네. 걸. 정보가 많이 떨어집니다. 네. 뭐 사실 청년소상공인 협회를 하면서도 우리가 세무교육, 노무교육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했지만
그런 기초적인 것, 기초적인 세무나 노무 같은 경우에서도 잘 모르시고 하시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좀 딜레이가 되고 패기 있게 뭔가 사업을 했는데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지난번에 김지현 의원님 나왔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뮤지션들의 어쨌든 발굴 이런 게 뭐 권익 증진도 중요하지만 맞아요. 결국에는 네. 정말 많은 지역의 뮤지션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도 모르고 이 사람들을 그리고 뮤지션들도 내가 어떻게 지역에서 활동해야 될지 이게 모르고 그런 걸 좀 매개하는 역할을 해주고 싶다고 해서 이제 정치를 시작하신 것도 이유가 있다는데 의원님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나요? 맞습니다. 소상공인분들 어쨌든 발굴하는 역할도 하고 또 정보를 좀 잘 전달할 수 있는 체계나 이런 걸 마련하는 것도 있고 뭐 그게 사실 결국 권익 증진으로 이어지는 여러 제도들도 만드는 일로도 이어지는 거니까 네, 결국에는 이해 당사자로서 좀 결심을 하신 거군요 정치. 맞습니다. 잠시만요. 왜요? 빨리빨리 얘가 또- 지나가고 있죠. 아니요. 지금 이거 카메라 확대가 또 돼가지고. 네. 괜찮나요 아, 네. 지금은? 네. 아이폰이 이게 가끔 말씀. 네. 네.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사실 제가 저희 당시 군대에 있었거든요. 그 뉴에이지라는 그 매체가 있잖아요. 네. 그 뭐 모르시는 분을 소개해드리면 소위에서 점치인을 발굴했다. 네. 젊은 정치인들을 발굴하는 뭐 스타트업 이제 거기인데 거기 인터뷰가 실리신 걸 좀 봐가지고 그 당시에 네. 왜냐면은 제가 항상 원주를 이제 팔로우업 하고 있습니다. 원주에 이런 정치인이 있어요 하면서 인터뷰가 딱 올라왔는데 그게 네. 이제 손준기 당시 이제 후보님이셔가지고 인상적. 일단 거기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 힙해 보이잖아요. 약간. 맞아요. 그런 곳은 특히 더 약간 이런 지역의 그런 인물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잘 안 올라오기 때문에. 특히 강원도 원주 네. 뭐 이런 지역 비수도권에서는 너무 드문 일이어가지고 저는 그때도 사실 좀 인상 깊게 읽기도 했었고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그때부터. 근데 어쨌든 의회 들어오셔서도 굉장히 이제 활약을 하셔서 더 약간 인상 깊게 느껴지긴 한데 그래서 입문한 계기가 사실 궁금해서 먼저 여쭤본 것도 있고 아까 정치를 좀 준비하셨다고도 하셔가지고 네. 어쨌든 뉴에이지에도 그렇게 인터뷰도 하시고 좀 이런 맞습니다. 과정이 좀 궁금해요. 1년 동안 준비를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좀 예.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셨나요? 사실 뉴에이지 도움이 많이 컸어요. 인지도를 저- 올리는데. 네. 인지도보다도 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 그래요? A부터 Z까지. 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당내 경선이 필요하다 하면 네. 뭐 당내 경선을 위한 그 당원들 확보가 중요하고 음. 뭐 그런 것들도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1년 전부터. 음. 그리고 지역에 있는 그 수많은 이제 자생단체들 이런 데랑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고 뉴에이지에서 사실 이게 뉴에이지 칭송 같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정말 거기서 그 원주 강원도 전체에 아마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뉴에이즈라는 프로그램이 그래서 거기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서류라든지 이런 것부터 다. 정말 교육이 있군요. 거기서도 이렇게 아, 알려주는 네, 게. 그 계속 그 레터를 계속 보내주셔가지고 뭐 그리고 저것도 있었어요. 그 시의원이 지난 선거까지는 그 후원 모금 후원의 네. 운영을 후원의 운영을 네. 못했었었는데 그러면은 요번에 생긴 거거든요. 제도가 좀 바뀌었군요. 네, 펀딩식으로 됐었다가 요번에 후원회가 기초의원도 할 수 있다. 그것도 이제 뉴에이지에서 먼저 정보를 알아서 그 후원회 만들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네. 이게 도장도 뭐 지금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파면서 그 선관위에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 제도 가 바뀐 거를. 그 도장조차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러니까 정확 네. 이게 제도는 정확한, 바뀌었지만 네. 아직 시행착오가 많은 거군요. 선관위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해서 사실 처음에 후원회를 제가 오픈을 한 게 아마 예비 후보 등록하고 그때 당시 이제 구자열 후보님 다음으로 제가 오픈했어요. 엄청 전체 빠르군요. 의원들 중에서. 오. 네.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하고 했었던 게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확실히 그 뉴에이지가 어떤 점치인을 육성하고 네. 이렇게 길러내는 본인들의 인터뷰에서 봤을 때 에이전시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러한 좀 역할을 톡톡히 한 게 아닌가. 네. 네. 갑자기 뉴에이지 광고가 되긴 한데 어쨌든 좋은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다. 네. 라는 청년 뜻이네요. 정치인이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누가 끌어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누굴 보통은. 믿고 가기도 어렵고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검색 능력으로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다양한 역할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아까 후원회 얘기도 해주셨지만은 기초의원들이 사실 그 후원회가 없어가지고 되게 어렵다라는 기사를 많이 접하긴 했었는데 네네. 지금은 그래도 제도가 바뀌어서 좀 젊은 정치인들이 그래도 입문할 때 좀 도움이 되긴 하겠네요. 그런 제도 변화 같은 것도.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 보면은 그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그래도 좀 도움을 받으셨던 게 네, 미리 서류나 이런 것들도 다 준비할 수 있었고. 네. 어쨌든 1년 동안 그렇게 여러 또 도움도 받으시면서 발로 뛰면서 준비를 하셨고 결국에는 뭐 선거에 나가셔서 또 승리를 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계신 건데 성장세의 비결은 꾸준한 모니터링. 느낌이 궁금합니다. 딱 시원됐을 때. 그러니까 바깥에서 생각한 게 있었을 거고 네. 실제 들어와 보니 아 이건 뭐 다르구나 느꼈던 것도 있을 거고 좀 그 감정은 어떠셨어요? 실제 시험 딱 됐을 때. 처음에 당선이 되고 나선 전화기를 꺼놓고 하루 잤어요 그냥. 근데 다음날 돼서 실감도 안 나고 사실 준비하면서 우리가 계속 그 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원이 되면 난 뭘 하겠다 공약 사항부터 해서 이걸 어떻게 해나갈지 그런 거를 계속 고민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일종의 그냥 4년의 플랜이 어느 정도 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었거든요. 아 그때 이미 네. 어느 정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 지역 정치에 그리고 우리 단계동 산동 학성동에 제가 이제 단계동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뭐 시의원이 됐을 때 아 됐구나 그냥 그럼 뭐 앞으로 열심히 해야지 이런 기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의정 활동을 딱 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시민들은 그렇게 해야죠. 아 이거 바꾸면 되는데 왜 안 바꿀까? 시의원들 정치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근데 또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어려운 점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의원님도 어쨌든 바깥에 계실 때는 소상공인을 위한 어쨌든 다양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런 걸 다 이제 바꾸고 싶으셨을 텐데 안에 들어갔었을 때에 뭔가 그런 좀 걸 느끼셨나요? 뭔가 이런 걸 하기가 좀 어려운 지점도 있구나. 의원이. 그렇죠. 예산을 배정받기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조례를 제정하고 뭐 그런 것들은 입법기관으로서 할 수는 있지만 집행부와 상의도 필요하고 이번에 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아,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조례를 저희가 만들고 했을 때 집행부가 사전 조율을 하면서 예산도 같이 받아와야지 진짜 배기 조례잖아요. 그렇죠. 사실 복사 붙여넣기 조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조례 자체를 결국에 그 몇 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 문구가 가장 창피하더라고요. 이 조례는 선언적 의미의 조례로 선언적 권고적 네. 성격의 뭐 조례입니다. 뭐 이런 그렇죠. 이런 것들. 네. 예산 추계할 때 보통 그런 거 많이 들어가잖아요. 조례 안에 예산? 네. 그 조례 안에 뭐 예산 이렇게 추계하면서 올리지 않나요? 그 검토 보고서 추계하면서 오는데 이제 네. 대부분 선언적인 그렇죠. 조례는 뭐그 문구가 네, 붙은 그럴 때 그 문구가 들어가더라고요. 붙죠. 보면은. 네, 예산이 아예 빵이죠. 네. 근데 앞으로 뭐 상위법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다. 이런 것들은 뭐 괜찮다 선 쳐도 당장에 만들어도 이거 효용 가치가 없으면 우리가 규제를 더 만드는 사람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긴 보통은 사실 이게 사실 집행부는 예산이 늘어나는 걸 어쨌든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특히나 뭔가 의원들이 이렇게 만들었을 때 모든 조례를 다 집행부가 달가워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점에서 좀 뭐 갈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서로 생각이 다른 지점 때문에 시의원들은 좀 어려움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집행부와 좀 생각이 다른 점. 예, 집행부랑 계속 상의를 하고 해봐야죠. 뭐 바꾸려고 했었던 조례들도 몇 개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막힌 것들도 많고. 결국에는 어떤 이런 예산이라는 게 그 한정된 범위 안에서 그걸 잘 분배하는 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말씀하셨던 모두가 딱 원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 보니까 예. 그렇죠. 그걸 다 협의하고 논의해가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더 어렵죠. 지금 긴축재정 기조니까. 뭐 사실 다 그렇죠. 지금 뭐 시의회도 마찬가지겠죠. 네네. 국회도 지금 뭐 예결이 들어가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의원들이 예산을 감액시킬 수는 있어도 어떤 사업의 예산을 갑자기 증액시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없는 사업의 예산을 갑자기 만들어낼 수는 없고 그건 편성 어쨌든 그 새로 해야 정부의 되는데. 권한이니까 네. 그런 점에서 사실 내가 조례를 기껏 열심히 만들어도 이게 참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네. 뭐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네. 예, 뭐 의도적으로 좀 예산을 배정 안 한다는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런 맞아요. 어려움도 있겠다는 생각 얘기 들으면서 좀 들게 되네요. 그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떻게 네. 보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여당이면은 조금 이제 수월할 아무래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김지현 의원님이나 안정민 의원님, 네. 뭐 그 재선 의원님들 보면은 이제 예산을 담아가지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수월하게 하셨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지금의 초선 의원님들,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예산을 담아가지고 하는 조례는 몇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여태까지도. 상황에서는 네. 뭐 여러 이유가 짐작이 되긴 하는데 네. 어쨌든 네. 이 얘기 한번 해보죠. 저희도 사실 영상을 한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리뷰 때 하나 만들긴 했었는데 손준기 의원님은 어쨌든 뭐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날이 약간 이렇게 성장하시는 모습이 좀 이 시민들 눈에는 보이지 네. 않나 네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뭐 툭 까놓고 얘기해서 저기 문화예술과 남기주 네. 과장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장면이 저희는 상징적이라서 그때 영상에 넣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뭔가 분위기가 그래도 뭔가 공손한 분위기로 약간 네.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완전히 이제 몰아붙이시는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뭐 야당 의원으로서 맞는 태도죠. 그게 어떻게 보면 네네. 문제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10월 돼서 이렇게 좀 적응하는 과정 뭐 이런 스토리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그 부분은 좀 이렇게 김지현 의원님과 저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게 남기주 과장님의 말을 또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분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른이고 불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긴 하는데 어차피 아카데미나 이런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할 거를 그분이 알고 계시고 또 이제 나와가지고 회계가 끝나가지고 나가면은 이렇게 어깨 동무하시면서 아 의원님 이거는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고 저렇게 아 네네네 이런 약간 사석에서 이런 또 네. 사석에서 네. 또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예. 참 그래요 이게 그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 노력을 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인격 모독적인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려고 하거든요. 아 스타일이 약간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거 좀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선거 사무실 개소할 때 그 이전에 전병선 의원님이 네. 했었던 자리가 있어요. 그 선거 사무실이 사무소 네네. 자리가 네. 그 대형 연수막을 걸 수 있는 네. 거의 시장급이 걸 수 있는 그런 자리였었어요. 규모가 좀 네. 있는. 네. 전병선 의원님이 딱 나간 다음에 이제 제가 넘겨받아서 그 사무실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재선 의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쩐의 기운이 있다. 아그 자리가 전병선 의원님도 네. 전때 때 보면은 막 그 원창국 시장님을 이렇게 계속 곤란하게 만들고 이런 적이 있었다 보니까 좀 쩐의 기운이 보인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 질의를 하다 보면은 네. 사실 제가 한 질의를 기억이 안 나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본인 스스로요? 네. 그래요? 뭔가 정리를 하고 질의를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뭐 이만큼 더 그 무의식에 잠재됐던 것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 아. 네. 아,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영상을 받아가지고 보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나 막 이런 것도 막 또 이게 튀어나옵니다. 질의를 하다 보면은 또 답변을 하다 보면은 그게 본래 딱 요만큼에서 더 확장되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셨던 게 아닐까. 아무래도 답변을 받으면 저 상황에서는 이렇게 답변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벗어나 가지고 계속 질타하고 질의하고 하는 것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의원님들도 그렇게 모니터링을 계속 하시나요? 본인 질의를 돌려보시면서 약간? 좀 뭐 이렇게? 처음에는 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고 5분 발언하는 것부터 해서 어떻게 해야지 좀 고칠 수 있을까. 특히 5분 발언할 때는 사실 제가 앞에 나가가지고 뭐 얘기하기가 지금도 떨려요. 가면은.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5분 발언한 거 보면 이렇게 아예 몸을 밀착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좀 하는 포지션으로 네. 바꾸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좀 개선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 뭐 이렇게 제스처나 이런 것들도 계속 생각하시면서 좀 그렇게 하시는 편인가요? 예. 그리고 항상 보면은 그 5분 발언 제가 의원이 되고 나가지고 살이 거진 10kg가 쪘거든요. 그전 이제 등산하면서 막 빼고 막 그랬었는데 찌고 나니까 얼굴이 막 이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래도 시정 질문이나 이런 좀 거 할 신경 때는 쓰이군요. 네.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전날에 저녁을 안 먹고 이제 어. 아침에 가가지고 이제 시험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항상 보면 또 부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긴장되니까 물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게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정치인이 뭐 나오는 이미지가 더 중요하니까 맞아요. 연설부터 뭐 이런 걸 스피치 교육 받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네. 국회의원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고 뭐 이해가 됩니다. 하다못해 저도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특히 원조하는 저 초창기에는 제가 녹음했는데 저희 걸 들으면서 아 왜 이렇게 발음을 저렇게 하지? 아니면 저도 몰랐던 저의 버릇이나 이런 것들이 들으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나아지는 모습. 네. 의원님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뭔가 이렇게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나 성장하는 모습. 그 상대방에게 말을 딱 전달하는 그게 이제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정치는 또 말로 하는 직업이니까 어떻게 예. 보면은 문화도시위원회 분위기도 좀 궁금한 게 김지현 의원님은 초선일 때 2018년에 들어왔을 때 예. 뭐라 그랬지? 선수를 합하면 21선이라 그랬나? 아, 본인을 네네. 제외한 다른 의원님들 선수를 합하면 21선에서 자기는 네. 약간 물길에 그냥 따라 흘러가는 느낌이었다. 뭐 그냥 자기는 선택지가 있으면 제시해준 선택지를 자기는 선택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문도희가 어쨌든 초선 의원분들도 많으시고 예. 분위기 자체가 좀 다를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의원님도 초선 의원으로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분위기나 이런 건 좀 느낌은 어떠세요? 약간? 그때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민감한 사안 나오면은 저희가 정회도 하고 계속 논리를 펼치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뭐 저희가 야당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 좀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4대 3이지 않습니까? 네. 뭐 여대 야소. 예. 지만은 이제 설득을 할 수 있는 것도 정치력이라 생각하는데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정회 말씀을 해주셔서 안 그래도 저 정회 어제 저기 저 지난 방송에 지난번에. 나왔던 저 김지현 의원님도 네. 정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정회가 진짜 재밌다. 시의회 진짜 대화는 정회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 네. 정회 때 얘기하지 말고 이 제발 회의록에 남을 수 있는 공적인 발언 해달라고 본인도 맨날 주문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하여간 그러니까 저도 회의록 보다 보면은 맥락이 이상할 때가 있어요. 이게 아니 회의록상으로는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분위기였고 뭐 예산이 그냥 뭐 되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뭐 삭감이 된다든지 뭐 네. 아무 뭐 이해할 수 없는 정회가 한 30분 되는 동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한 것 같은데 정회 때는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나 봐요. 의원들 간에 좀. 근데 정회 때 많은 일이 일어나죠. 또 정회 때 뭐 흡연을 하면서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코리안 있고. 스타일인데요. 좀. 예. 정회 때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근데 사실 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 문화로 봤을 때는 그래도 공적인 논의로 이렇게 해야 되는 예, 거니까. 그렇죠. 공적인 논의로 네. 다 전환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음. 예. 조율이 필요하다 보니까 음.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 정회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아, 오히려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소신 발언하기 좀 힘들다. 그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회 네네. 때는 되게 소신 있게 다 하시는데 소신 있게 하시죠. 기록에 남는 거는 조금 꺼려니까 그 말씀에서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더 네. 타협을 하기에는 타협하기 좋죠. 공적이지 않을 때가 더 네네. 낫다. 네.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좋은 문화는 아니어서 바뀌는 게 사실 좋긴 한데 지금 우리 시의회 문화는 사실 그런 게 엄연히하고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저는 회의록 볼 때마다 도대체 20분 30분 동안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런 결론이 이런 나왔을까. 마법의 예. 이거야말로 콘텐츠의 화수분인데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맞습니다. 아쉽고요. 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떤 분은 회의 중인데 마이크를 끄고 얘기를 해요. 막 잠깐 이건 마이크 끄고 얘기할게요 이러면서 이건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 들어서 요런 마이크를 거는 끄고. 네 그러면 네. 회의록에 마이크 끄고 발언해서 안 들림 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네, 정회가 맞아요. 아닌데도 그런 경우도 있었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바뀌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어서 하여간 정회 때는 참 많은 일들이 네. 일어난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문도희의 분위기나 이런 거를 봤을 때도 이렇게 초반보다 지금 보면은 뭐 야당 의원, 여당 의원 가릴 것 없이 뭔가 본인의 발언들을 그래도 좀 많이 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근데 의원님도 보시기에 뭐 주변 동료 의원분들도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시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아무래도 저희 역할 자체가 집행부 견제지 않습니까? 네네. 여당 야당을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또 어떨 땐 힘을 모으기도 하고 어떤 건 어느 정도는 요 정도까지는 봐주고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줄다리기 조율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청취자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문도희가 참 아카데미 극장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로 인해서 네. 참 비판을 또 저희도 많이 했지만 역설적으로 내 원광수 시장에서 브레이크를 제일 많이 걷는 데기도 해요. 특히 주차장 관련해서는 네. 부결도 많이 시켰고 맞아요. 그런 네. 점에서 양가적인 감정이 좀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면은.
DM으로 시작되는 변화. 요거 하나 또 궁금합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서 시의원분들은 루틴이 어떨까? 뭐 9 to 6는 아닐 거라는 게 이제 짐작이 되긴 하는데 또 회기와 비회기가 굉장히 다를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보좌진이 또 따로 없으시니까 할 일도 또 나름 굉장히 또 많으실 것 같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루틴을 평소에 좀 갖고 계신지 특히 비회기 때 어떤 활동하시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뭐 비회기 때도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꽤 그 어마어마하죠. 이제 하루에 한 7, 80통씩 전화를 합니다. 어. 이야. 지금 핸드폰도 계속 울리고 뭐 평상시 때 이제 보통 행사를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 이미지 상으로도. 예. 제 예전에 처음에 시작하고 나가지고 의정활동복이라 그래서 이미지도 만들어가지고 막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행사를 점점 줄이게 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다 네. 가진 않는 걸로. 네. 네. 어느 순간 가면은 아침부터 행사를 가서 뭐 저녁까지 행사를 간다 치면 맨날 만나시는 분들만 만나요. 원광수 시장님부터 해서 다 만나시는 분들만 만나고 또 뭐 몇몇 행사는 의원님 와주세요 해가지고 네, 가겠습니다. 뭐 열심히 준비하셨으니까 제가 빛내드릴게요. 이럴 수 있는데 청년 의원으로서의 그 행사를 간다. 이게 저 스스로는 조금 부담이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가서 제가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의자를 깔고 이름표를 붙이고 하는 친구들이 또 비슷한 또래거나 이렇더라고요. 의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누구 소개 안 했다 그러면은 불이 나게 가가지고 누구 왔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봤을 때 제가 그 얼마나 좀 그렇게 했어요. 이제 청년 의원인데 저 청년을 보면서 쟤네 의원인데 또 제 소개를 안 하면은 또 위에서 또 어떤 이제 불이익이나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자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행사만 이렇게 다니고 있고 평상시 때는 이제 지역구에 이제 현안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단계동, 우산동, 학성동 세 군데 다 어떤 뭐 신천지 문제도 있고 그렇죠. 네. 단계동에도 도로라든지 이제 연석이라든지 이런 깨지고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고 뭐 오늘도 게이트 볼장에 그 얼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제 미끄러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시고 뭐 주차장 문제 백강공원 주차장 문제도 막 나왔었고 그래서 지역민들이랑 계속 많이 통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어요. 이 7, 80통 하루에 하신다는 거의 대부분 지역민과의 대화라고 보면 될까요? 그 사는 주민들과. 저 반 이상은 그렇습니다. 네. 김지현 의원님은 뭐 이렇게 뭐 직접 어디 가시거나 아니면은 본인은 DM으로도 이렇게 소식을 접하기도 한다. DM으로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DM도 많이 받아요. DM으로는 한번 그 사실 우산동에서 그 상지대에 올라가는 버스 있잖아요. 네. 그게 제가 6월 1일에 당선이 돼서 6월 2일에 그 DM을 받게 돼요. 바로. 네, 학생한테 어떤 학생한테 당선 축하드린다고 하면서 신입생이었어요. 20살. 네. 그 친구가 근데 그 학생이니까 바로 당선인한테 상지대 후보입니다. 상지대 후배입니다. 그래서 DM이 와서 지역 현안이 있다. 그래서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갔죠. 가서 커피 한잔 하자. 그래서 갔는데 막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저도 뭐 아예 초선 의원도 아니고 지금 당선이신 분인데 막 당선된. 네. 한참 들었죠. 한참 듣고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이제 상지대 버스가 들어갔죠. 맞아요. 네. 30번 버스가 이제 운행을 시작했죠. 예. 상세안으로. 근데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들어가는 게. 근데 사실 언론에서는 상지대 이제부터 버스 들어간다 요 한 줄이었었지만 되게 간단하게 된 것 같은데. 네. 그 상지 여러 가지 어젠다가 겹쳐 있었어요. 상지대에서는 버스가 들어가게 되면 상인들이 반발이 심했었어요. 안 내려오니까. 옛날에는 학생들이. 우산초 학부모님들까지도 합세해가지고 애들 다친다. 버스 들어가. 올라오는 길이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해가지고 또 장사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런 상황이었었고 상지대 후문길에서 이제 많이 반발이 심했었고요. 그리고 상지대 후문길에는 다른 아젠다가 있죠. 거기는 그렇죠. 그 양방향을 해달라. 전환하냐 마냐. 예, 거기 통장님들이 이제 막 계속 얘기를 하셨었죠. 그래서 그 세 개의 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상인들은 또 양방향을 했을 때
공사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뭐 잘못되면 자기 월세만 날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있었었고. 그래서 사실 상인들을 좀 설득하기 되게 어려웠었어요. 네, 지금 좀 이제 상인회가 많이 줄어가지고 규모가 축소돼서 그래서 이제 상인회장님이랑 어느 정도 담판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상지대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서명 운동을 벌였는데 그 버스 들어가는 거 외에도 양방향에 대해서도 서명 운동을 해라 했어요. 할 거면 그러면은 양방향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이제 어차피 저희가 예산 배정하고 하면 1년 정도 미뤄지잖아요. 네. 작년에 있었던 이슈니까. 그래서 1년 후에 하는 걸로 얘기 좀 해달라. 그러면 1년 후에 해서 뭐 상업에 방해가 안 되는 한도 내에서 양방향을 하면 상지대도 이제 버스도 들어오면서 이제 양방향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통장님들이랑 전체적인 협의를 끝으로 예, 양방향도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상지대 안에도 버스가 들어가고 그렇게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상지대 후문은 다시 양방향으로 좀 전환하는 방향으로 지금 네. 네. 중간에 빼먹은 게 있는데 양방향을 하더라도 이제 축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아스팔트가 아니라 그 보행로처럼 지금의 약간 그 네, 스타일로 네, 유지를 그걸로 좀 해서 하는 골자로. 양방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해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좋은데. 근데 뭐 또 거기 다니시는 분들은 또 뭐 입장이 다르니까.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네.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통장님들이 있어요. 네. 그쪽에 이제 아예 거의 진입을 못할 정도예요. 아침에 못 나와요. 그리고 옆에 상지대 한방병원이 있는데 상지대 한방병원도 뭐 그 내원수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오셨었을 때도 이거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냐. 우산초부터 해가지고 못 들어오니까 또 이 후문길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고 그런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의 불편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렇죠. 이건 뭐 여담인데 뭐 의원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애초에 이사 왜 했나? 저는 그거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저희 뭐 맨날 지적했기 때문에. 네네. 하여간 뭐 결국에는 이렇게 됐다. 비용을 들여가지고 한 네, 건데 국비도 네. 받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하여간 뭐 근데 어쨌든 그런 바뀌었다. 과정 네. 속에서의 그게 정치가 아닐까. 어떤 논의하고 협의하고 어쨌든 그 의견들을 조율해가는 과정 자체가 네. 의미 있는 네. 활동이 아닐까. 어쨌든 의원님 지역구에서 어쨌든 현안이라고 할 수 있었던 상지대 버스 들어가는 거 좀 됐고 상지대 후문 또 양방통에 전환하는 것까지.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회기 때는 이런 거 계속 조율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군요. 민원을 또 받아서 그렇죠. 계속 쫓아다니고 얘기하고 또 차 한 잔 마시고 아, 거의 제가 살이 찌는 이유가 정말로 뭐 점심을 2번 3번씩 먹고 저녁 때 되면은 또 약속이 제 술을 잘 못 먹어요. 제일 리스크가. 그래서 술을 못 먹으니까 이제 여기 있다가 또 저쪽으로 가고 네, 이동하면서 저녁 식사로 대신하시는 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참. 예. 근데 결국에는 뭐 시의원분들은 계속 의견을 듣는 일, 의견 청취자로서의 일, 또 사람을 만나는 일 이게 거의 대부분의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업무. 한쪽 얘기만 들을 수가 없으니까 예. 시정 관련해서도 그래요. 이게 꼭 우리 쪽에서 원하는 어젠다를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잡기보다도 이제 다른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시의원을 모르는 게 태평성대일 수도. 어떤 분들은 뭐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지방 의원들 뭐 일 안 한다, 뭐 그렇죠. 필요 없는 거 네. 아니냐 이러지만 사실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안 하는 분들도 뭐 있겠죠. 근데 어쨌든 대체로 제가 아는 분들은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네. 저희가 이 코너를 기획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뭐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시의원을 알더라도 아까 그 상지대 학생은 대단한 사실 그렇죠. 이례적이에요. 네.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야. 이제 막 당선된 시의원을 딱 어떻게 딱 알아가지고 네. DM을 딱 보낸 거 그건 대단한 거긴 한데 보통은 사실 시의원들은 뭔가 나의 일상과 별로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또는 맞아요. 좀 벽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좀 맞아요. 다른 존재라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의원 당사자로서 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좀 시민들한테 좀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 또는 이렇게 좀 활용하면 좋다라는 뭐랄까요 팁이나 좀 가이드 이런 걸 좀 주신다면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뭐 저희가 항상 어젠다만 잡아가지고 하는 게 시의원은 아니니까요. 뭐 저기
뭐 명함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열심히 뿌렸을 때도 그걸로 통해서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직접적으로 관심이 있어가지고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시의원이 뭘 하는지 모른다는 게 저는 오히려 태평성대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의 시의원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내 일만 열심히 하고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제 뭐 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애도 낳고 하면서 키우면서 그냥 그렇게 원주시의 시민으로 사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그냥 다만 이제 보이지 않는 데서 뒷받침을 해준다라는 역할 그런 것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고 물론 저도 당선되기 전 그러니까 시의원이라는 역할을 몰랐었을 때는 한량 같죠. 그래서 보통의 인식이 보통은 네. 그렇죠. 뉴스가 항상 네. 안 좋은 게 나오잖아요. 뭐 외유성 맞아요. 출장 맨날 이런 게 나오니까. 그렇죠. 뭐 그렇지만 그거는 다 감수하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시의원을 도전을 하고 했으면 본인이 시의원이라는 거를 어차피 처음부터 알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정당 생활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고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불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뭐 감수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네.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를 이렇게 찾게 된다라는 건 뭐 민원이든 이런 그렇죠. 거는 결국엔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그런 게 없는 게 더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따가도 얘기 나오겠지만 요즘에 저희 청취자분들이 시의회에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아카데미 문제가 저렇게 터지고 네네. 뭔가 이렇게 문제가 계속 문화도시원 쪽에서 터지니까 또 시의회에 관심을 갖게 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말 그대로 사실 알아서 시의원들이 뭔가 잘하고 약간 민원이 잘 처리가 되고 이러면은 사실 시의원들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을 수도 있는 네네. 맞아요. 그런 것도 네.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시의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지난 방송 때도 아마 이 얘기를 들었던 건데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저 중앙 정치엔 관심 많으세요. 막 저희 아버지 남양주에 사시는데 남양주 막 조홍천이 어떻고 막 이재명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정작 앞에 저 배수로 막히고 이런 거는 그 동네 시의원들이 해결해줬는데 시의원이 누군지는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 시의원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맨날 뭐 국회의원만 찾아오면 뭐합니까? 그러는데 이런 역할들 이 뭐 풀뿌리 정치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역할들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뭐 단계동, 학성동, 우산동 사시는 분들이 만약에 뭔가 내 동네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했을 때는 의원님한테 좀 어떻게 좀 연락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좀 뭐 효과적으로? DM 주셔도 되고요. 네. 네, 제 전화번호를 공개를 하나요? 아니면 아니면 뭐 상관은 없는데 뭐 네. 김전 의원님 예시를 잠깐 들어보자면 저 의회 사무국에 연락하면 뭐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 뭐 그렇게 네, 말씀드려요. 네. 의회 그런 사무국에 좀, 네. 연락하셔도 되고 뭐 DM이나 뭐 창구는 다 열려 있습니다. 저도 핸드폰 하나밖에 안 쓰고. 네네. 보내면 어쨌든 다 확인은 또 해보시는 그럼요. 뭐 문자를 네. 보내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쨌든 역할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보통 시청에 넣겠죠. 아니 뭐 행정복지센터에 넣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많은 경험들 하시면 전화를 계속 돌린다는 거죠. 소관 부서가 다 다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민원에 대해서는. 네. 피드백이 다 네, 내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열받기도 하고 화가 너무 나고 뭔가 해결은 계속 안 되고 근데 뭔가 시의원분들은 어쨌든 그런 걸 조율할 수 있는 또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권력이 또 있어요. 권한이 또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또 유리한 점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죠. 민원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좀 빠르기는 하죠. 예. 네네. 아니, 안 그래도 저 지금 방곡동 사는데 저희 집 앞에 골목이 이게 신축이라서 지금 가로수가 너무 안 들어오고 이거는 제가 그 심영미 산업경제위원장님한테 빨리 말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방송하면서 계속 드는 것 같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고충도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민원을 최대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시지만 민원에 따라서도 당장 해결해 주기 어려운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안 된다 하죠. 네. 그거는 딱 잘라서 네, 네. 안 된다 하죠. 희망 고문을 주지 않는 스타일이시군요. 네. 그 일례로 어디는 뭐 저기 하수도 관련해 가지고 했었던 적이 한 번 있었었는데 안 되는 건 안 되죠. 네네. 근데 시의원을 알아서 연락하시는 분들은 부류가 뭐 이렇게 나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어떤 자기의 이익을 영달을 위해서 연락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걸러야 되는 거군요. 그거를 걸러야 되는 것도 많은데 근데 그분이 지역구 주민인데 또 얘기를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들어주고 최대한 맞춰주면서 알아봤는데 요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아니면은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식으로 네네. 좀 말씀을 드리죠. 네. 어떤 분들은 그냥 어떤 시원분은 아니 김지원 시원이 저번에 그 얘기했군요. 그 본인은 약간 이제 그냥 얘기를 들어준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뭐 이익을 영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화가 나신 시민분들은 사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걸 알지만 화를 내고 싶어서 약간 전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나는 경우죠. 그냥 네네. 들어준다. 약간 저희는 감정 노동이라고 그런 역할도 하시는군요. 이렇게 표현을 하겠는데 그런 역할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어제 드네요. 화를 내시죠. 네. 보통은 화가 난 상태로 화를 전화하니까. 내셔야죠. 네. 네. 그것도 잘 말씀을 드리고 많이 들어주죠. 근데 의원님은 좀 약간 그래도 단호하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네. 혹시나 MBTI가 어떻게 되세요? 근데 저 알았었는데 까먹었어요. 네. 참고로 지난 방송에서 김지현 시원님은 MBTI보다 혈액형을 신봉하신다는 또 충격적인 발언을 한번 하셔가지고 아직까지 기억에 남긴 하는데 어쨌든 맞아요. MBTI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요. 근데 맞아요. 그렇죠. 보통 네. 사람들은 유동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약간 좀 단호하신 이런 모습에서 뭔가 유추가 되긴 하는데 청취자분들이 한번 추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만들고 싶은 조례를 아끼는 이유. 일단은 의정 활동 그럼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작년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제 네. 1년 한 반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죠. 시원은 어쨌든 입법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드는 게 이제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표 발의한 좀 조례를 살펴보니까 저희가 뭐 눈에 띄는 건 이제 아마 올해 발의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원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네. 이게 통과가 됐고 그거 말고는 또 이제 교통이나 보행안전 관련 조례 대표 발의하신 게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통 조례 발의하시는 방향성 이런 거 좀 어디에 두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산이 배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발굴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하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뭐 10개든 20개든 만들 수 있지만 타지자체합니다. 입법설례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사실 저는 좀 계속 이제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뭔가 하나를 완벽하게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 청년이라 하면은 어때요? 청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청년 단어가 뭔가 패기 있고 그리고 진취적이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도전 엄청 해야 될 네네. 거고. 이런 이미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청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자를 표방하는 이미지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그런 거에 대한 좀 우려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많이 어드밴테이지를 받는 청년들도 많지만 그래서 청년 관련 조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청년 기본 조례나 이런 것들 보면 배치 그 소관 부서 자체가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가 있어요. 네네.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성, 노약자, 장애인 등등 거기에서 청년은 몇 번째 순위에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면 청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어떤 그 안에서도 불합리함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경제진흥과 네, 그쪽으로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좀 밀어붙였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원주하는 척에서도 한번 다루면서 저는 그런 코멘트를 하긴 했었는데 그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은 저는 사실상 이게 꼭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였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오히려 약간 그 어떤 기업의 단계별 육성 및 지원 조례로서의 의미도 좀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초창기 아니면 초기 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나 이런 방향과도 좀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왜 청년 기업 육성으로 넣으셨을까 좀 고민이 된다, 궁금하다 이런 코멘트를 하긴 했었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청년 기업으로 또 좀 방향성을 잡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 그 제가 이거를 조례를 만들 때는 편견이기도 했었지만 전체적인 파이에서 단계별 지원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수반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나이가 한정이 돼 있고 청년 기업 중에서는 스타트업도 있지만 이제 재기하는 기업들도 있고 뭐 부모님 사업을 물려받는 기업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청년으로 포커스로 맞춘 이유는 단계별 지원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상
초창기보다도 이제 데스밸리에 빠질 때쯤 그때 어떤 센세이션한 무언가를 줘야 되는데 사실상 금액 투자가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근데 초창기 기업 투자라고 하기에는 초창기 기업들은 사실상 대부분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고 뭐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청년 기업에서 나이를 한정하면서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교육 프로그램이나 그 규모화 사업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외에도 헬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영위하면서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좀 만드는 그런 조례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 기업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명패라든지 그 청년 기업을 표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었었어요. 네. 그런 브랜딩까지도 조금 고민을 하셨던 거군요. 예. 네. 결국에는 뭐 사실 예산 문제가 제일 또 네네. 크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한정됐으니까. 적은 예산으로 음. 이만큼 청년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수혜가 가면서 다양한 지원책이 나온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단계별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후에 시도해 볼 수 있겠죠. 네네. 네. 어쨌든 그런 선례가 있어야 좀 그 이후의 과정도 갈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 뭐 성과 분석 이후에 또 예산 네. 증액 이게 또 전통적인 코스니까. 사실 근데 뭐 청년 정책 뭐 기업 이 조례와는 또 다른 결이지만은 뭐 청년 정책 하면은 항상 또 이제 예산 문제가 뭐 늘 맞아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리뷰할 때도 네 뭐 다른 상임이니까 넘어가고 이거는 복지 정책과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일 수 네, 있는 네. 사람이라 네. 그 지적도 좀 해보고 싶고 교통 보행 관련은 원래 좀 관심이 있으신 분야인 거예요? 아니면 소관 상임이라서 좀 발의를 계속하게 되신 건가요? 사실 소관 상임이어서 음. 발의를 하게 된 것도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아동 보호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뭐 2017년부터인가 이제 국가에서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못 받아 먹는 거예요. 네. 아 그걸요? 네. 있는데도 근데 대부분 지자체가 그래요. 네. 모르는 몰라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정보센터에서 CCTV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니까 충분히 여유 공간이 된대요. 네. 그러면은 원주시도 예산을 받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만들었었던 거고 실제로 이제 지역 맘카페에서 어느 정도 여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었죠. 네. 보행이나 교통 이런 쪽이 좀 그 아무래도 뭐 주차장 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네. 그래도 그렇죠. 네. 우리 또 걷기 좋은 도시인데 맞아요. 네. 표방하고 있는데 네. 이런 정책도 상당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례가 또 발의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사실은 생각보다는 네. 그 아까 정치를 시작하신 계기와 또 우리가 맞물려 생각을 해보면은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생각하면 관련 대표 발의 조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생각 들어요. 물론 뭐 조례를 많이 만든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가장 지금 대표적인 건 청년 기업 육성 또 지원 조례이긴 한데 지난번에 오늘 자꾸 김지원 의원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 의원님 모셔놓고 그 얘기를 하긴 했어요. 상임위가 다른 경우에는 그 다른 상임위 관련 조례를 발의하기엔 참 애로사항이 있다. 이 시의원 좀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게 생각보다 좀 적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요 그런 것들보다도 뭐 그거야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 한다 그래도 우리 상임위 의원님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또 네. 본회의 통과한 본회의에서도 의원님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 설득력이 정치인데 그런 것들보다도 예산이 배정이 안 돼서 이게 그 사장되는 조례가 된다든지 네. 좀 그게 좀 보기가 싫어가지고 네. 사실 신중하게 만드신 거군요. 좀 예산이 배정되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사실 시정 질문이나 이런 거 했을 때도 원광수 시장님께 직접적으로 얘기했었던 규모화 사업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육성 네. 이런 것들도 굳이나 반도체와 연관지어서 했었던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기 때문인데 관련 법규를 좀 만들어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폭넓게 하자. 네, 근데 지금 당장에 뭐 조례야 만들려면 만들겠죠. 뭐 뚝딱 뭐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정말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담겨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오히려 더 하고 싶은 거는 더 아끼게 되는 것 같은. 좀 더 완벽하게 가다듬고. 정말 이게 실제로 쓰일 수 있을 때 딱 네. 이렇게 예산이 붙을 수 있도록 네. 네, 예산이 꼭 붙어서 아. 할 수 있도록. 네. 이게 중요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네요. 조례가
조례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예산이 붙어야 이게 뭔가 쓸모가 있어지는 거니까 네, 예산이 안 맞습니다. 붙는 조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다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그런 걸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신중하게 계속 조례를 좀 가다듬고 있는 거고 집행부가 어떻게든 예산을 붙일 수 있을 만한 조례로 보이도록 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한번 만들더라도 그런 것도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예전에도 비판 많이 했던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도 만들었다고 뭐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그 뒤로 예산 안 붙으니까 네네. 맞아요. 아직까지도 지원센터가 저 모양 저 꼴인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맞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저희도 여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특히 야당 시의원으로서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도 좀 여기서 느껴진다 저희는. 네. 그러니까 뭐 보통은 저희도 청년 기본조례 때 기본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처음에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말씀 들어봤을 때 그게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실제로 우리 삶에서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사업으로 이어지는 조례가 실제로 우리 삶에 체득될 수 있는 그런 조례로서 작동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예산이 있네요. 들어오는 조례를 해야죠. 네네. 이게 집행부의 부단한 협의가 필요한 이유도 결국에는 예산 예, 때문이다. 예산 라는 때문이죠. 생각이 특히 지금 긴축재정 기준과 더 어렵습니다. 이게 하기가. 그렇죠. 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원강수 시정 몇 점 주시겠어요? 야당 의원으로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시정 견제에 굉장히 뭐 충실하다 이런 표현을 저희는 해보겠습니다. 원강 시정도 출범 자연스럽게 1년 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견제와 또 제언도 아끼지 않고 계세요. 시정 질문을 하시더라도 단순히 뭐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여러 대안들을 또 계속 제시해주고 계시잖아요. 예. 올바른 로드맵을 좀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뭐 간단하게 지금까지 원광 시정을 좀 평가하는 점수를 매겨주시면 100점 만점 몇 점 주실 수 있겠어요? 100점 만점입니다. 네. 100점 만점이면 저는 25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25점. 네. 이유가 궁금하네요. 이유는 네. 김지현님 몇 점 줬어요? 요거보단 좀 더 주시긴 했는데 크게 차이는 네. 없어요. 네. 큰 차이는 없어요. 30점대? 네. 어떤 기억합니다. 사실 어떤 시장이 와도 아니면 어떤 집행부가 와도 유능한 사람이 와도 100점은 없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완벽할 수는 네. 없으니까. 근데 표로 봤을 때 우리가 대략적으로 저도 이거 질문지를 보고 나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사실 아카데미 극장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나 이런 것들 수기 과정을 거침없이 이제 행정을 했다는 거는 콘크리트 지지층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네. 그래서 25%를 준 이유는 이제 우리가 100% 그 투표율에서 한 60% 정도 나눈다고 하면 그 중에 한 25%가 이제 서로들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면 그렇죠. 네, 나머지 10%가 중도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거의 한 20%에서 25% 정도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25%를 위한 정치다. 네. 네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표 계산을 해도 정치인들이 또 나쁘게 얘기하면은 내 표 아니면은 버리는 거죠 뭐. 네.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이런 정치 25%의 정치 용산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고 네네. 안 듣잖아요. 저 반대쪽 75%의 말을 그런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원주도 그렇고 뭐 듣는 분들은 체감을 하고 계시니까 뭐 바로 이해가 되실 거 같고 공교롭게도 김지원 의원님도 사실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아마 30%대일 것 같다 해서 아마 점수가 그 정도 아니겠냐 했는데 야당 의원으로서 비슷한 좀 인식을 다들 좀 갖고 계신 것 같네요. 대체적으로. 네, 뭔가 표를 위한 정치를 하면은 글쎄요 롱런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롱런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욕먹는 일이 더 많을 텐데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저기서 욕을 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하지만은 또 그분들을 직접 만나기도 해요. 네,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네네. 저의 그 청년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면은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표만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나 네, 그런 거에 좀 회의감도 오기도 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거예요. 결론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뭐 결론 아카데미 예로 들면 아카데미 철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과정에 이르는 게 이거 뭐 얘기를 듣지도 않고 그렇죠. 자기들끼리만 네. 사실 얘기해가지고 그게 우리가
더 열받고 더 문제를 제기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얘기를 충분히 해가지고 결론이 이렇게 났으면 그래도 우리가 뭐 수긍을 하고 이럴 텐데 토론을 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이랬으면 그런 과정 약속해 놓은 거 하지도 않고 이게 더 답답하고 네. 화가 나는 구석이다. 라는 말씀 계속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원주 시민을 위한 방향성인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자기의 편을 위한 방향성인가라는 부분이 이게 은연중에 우리가 느껴진다 이래도 문제가 되지만 이건 되게 대놓고죠. 노골적으로 느껴지게 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이분은 그러니까 물론 당의 후보로서 당선이 되셨지만은 근데 그 당선된 이후부터는 모두의 시장님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이 과연 보여지고 있는가 하면은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본인이 소통을 그렇게 강조하셨잖아요. 네. 시장실도 3억 들여서 1층 옮기셨는데 그 결과물이 이렇다는 게 우리가 더 조금 사실 언짢은 부분이. 야당 의원님들이랑도 뭐 거의 소통이 없으시니까 뭐 식사 자리 초창기에 한 번 했죠. 네. 그리고 행사장에서만 인사. 네. 뭐 일각에서는 여당 시원 일부하고도 그렇게 소통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네. 하여간 또 모 지역 언론을 보면은 이런 와중에 또 재선 플랜이 가동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뭐 그건 모르겠고요. 어떻게 될지는. 네네. 넘어 보면은 하여간 불통과 졸속 행정을 많이 비판하고 계십니다. 네. 뭐 아카데미 얘기 잠깐 해봤고 여러 가지 문화 재단도 그렇고 이런 관치 행정이 또 만연화하고 있고요. 점점 체육회를 비롯한 뭐 측근 보훈 인사 저희도 네. 아까 언급하신 그 5만 뷰가 넘어가고 있는 네네. 쇼츠 영상도 바로 그 5분 발언에서 그런 측근 보훈 인사를 지적을 해주신 거고 뭐 주차장 조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시정 돌아가는 현안을 봤을 때 뭐 방향성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 산업적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반도체 클러스터 대기업을 포함한 파운드리 이런 중심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현안에 대해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쉽지 않은 이유. 뭐 반도체나 이런 그 대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하자는 거는 저도 찬성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원주시도 어떤 그 만도 하나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경제 낙수 효과도 꽤 크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을 유치하자는 맞는 방향성이긴 한데, 근데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자 이거는 제가 특별자치도 특위를 하면서 많이 깨달은 건데 사실상 특례가 바뀌기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쵸. 현실적으로. 그리고 현재 불운산단이 이제 65% 정도 가동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부지가 없어요. 땅이 없죠 일단 네네. 현실적으로. 네. 네. 불온 일반 산단이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규제가 불온 국가 산단보다는 좀 덜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땅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삼성 반도체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그 좀 추후의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뭐 이번에 시정 질의로는 제가 오페라 하우스에 대해서 이제 좀 질의를 할 건데 그거는 다음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아마 네.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끝났긴 아마 할 하실지 텐데 저희가 뭐 않았을까. 리뷰를 해볼 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어쨌든 미리 또 예고를 해주셔서 저희는 한번 뭐 이미 들은 상태인데 네. 네, 궁금합니다 현재로선. 네. 그리고 반도체 공장도 그렇지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반도체 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제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이제 중국은 뭐 10만 명, 한국은 5만 명 정도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근데 인구수 대비로 해가지고는 엄청난 퍼센테이지거든요. 그렇죠. 네. 네. 뭐. 그게 이제 모자라다는 거예요. 5만 명이 모자라대요. 아, 그게 언제냐면 2030년입니다. 야. 그럼 지금 대한민국에서 석학들은 다 이제 의대로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애초에 지금 중고등학생들 이 친구들이 지금 키맨들이거든요. 네. 네네. 얘네들이 어떻게든 반도체에 흥미를 갖게 해가지고 지역에서 반도체 일꾼으로 자라게끔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로 맞춰야지 되는데 사실 용인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있어요. 네. 근데 원주는 반도체를 표방하면서 사실상 반도체 그 교육센터 빈 공간이잖아요 거기. 네네. 유명무실한 간판뿐이란 지적 계속 나오죠 지금. 예. 그 어떤 그 전문적인 기계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래야지만 커리큘럼이 생기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지금 뭐 중고생들이나 초등학생들 대비해서 요즘은 애들이 코딩도 배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자꾸 흥미를 돋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정말 반도체 길을 나선다고 하면
그 시에서 이런 데다 전폭적인 지지를 해야 성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어렵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도 지금 말씀해주신 그 5만 명이 될까 말까 하는 지금 방향성인데, 네. 내실 있는 로드맵이 절실한데 그 저희 인상은 그겁니다. 그럼 너무 보여주기가 너무 강한 거 아닌가? 지금 그냥 삼성도 그냥 삼성 이름에 약간 기댄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반도체 교육센터도 대대적으로 국비 확보나 이런 것도 홍보를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임시 건물로 쓰고 있는 곳도 사실 운영이 잘 안 되고 예정보다 내년에야 뭐 이제 그 장소도 옮겨야 된다, 뭐 임시 장소도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도의회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너무 보여주기만 열중한다는 지적들이 안팎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네네.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파운드리도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용인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얘기도 분명히 나오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저도 시청의 어떤 공무원분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아주 장밋빛 미래를 얘기합니다. 아 우리가 파운드리를 내걸지만은 내걸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소부장 기업들이 딸려오니까 뭐 그런 것도 하나의 해피한 그림 아니겠냐. 그 말은 제가 봤을 때 파운드리는 결국에 본인들도 별로 기대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솔직히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소부장이나 파운드리도 그 요번에 인테그리스 코리아 네. 거기도 네. 이제 들어오고 하시잖아요. 기업 도시에서 난리가 났어요. 기업 도시에서는 이제 각 중소 중견 기업들이 네. 우리 인력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아. 네. 그러니까 네. 그 소부장이 들어오면 소부장은 아무래도 반도체의 전문적이다 보기에는 이제 좀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기존의 원주의 뭐 헬스케어 산업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인력 수급에 있어가지고 적색등이 켜졌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 또 반도체가 뭐 얘기하셨던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지금 삼성 반도체조차도 그 미국이나 이런 데 패권에 휘둘리고 있잖아요. 거기 그렇죠. 공장을 지어야만 그렇죠. 네. 되고 근데 원주의 공장을 추가로 늘리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거기다 더해서 사실 여기서 낙수 효과가 일어난다? 지금 공정 자체가 지금 공장을 새로 지면은 뭐 2나노, 3나노 이런 지금 그 엄청난 기술력을 요하는 그런 공정이 생겨요. 네네. 그럼 거기서 뭐 그 인력들이 뭐 수만 명이 쏟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네. 네. 거기서 연구원 두세 명에서 그 퇴근하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텐데 이게 지역의 낙수 효과가 어떻게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오히려 더 첨단화되면서 그런 그렇죠. 공정들을 네. 그렇네요. 네. 네. 공정들이 더 이제 좋아지면서 점점 이제 반도체 산업 자체 쌀알은 맞아요. 우리나라가 네, 그렇죠. 할 수 있는 네. 것들은 그거는 부정할 수 없지만 이게 경제의 낙수 효과를 일으키려면 노동자가 많아야 되고 네네. 그 노동자들 안에서도 소부장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소화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원주가 일자리는 제일 많아요. 강원도 전체에서.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저희도 뭐 진짜 그냥 선택과 집중도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력 양성에 완전 초점을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체계적인 네, 노동을 네, 해서 네. 인력 양성에 정말 집중해서 그것이 원주로의 어떤 선순환으로 상징. 이어지는 구조로 만들 수 있도록 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지금은 약간 모든 것을 그냥 다 하려고 하는 전체적으로 네. 다 막 파운드리도 데려온다고 그러고 뭐 저 교육센터도 데려와서 어떻게 하겠다 하고 다 이렇게 되니까 좀 중구난방 같아요. 말씀드렸던 울진 쪽에 그 국제원자력 예시로 드셨죠. 거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가봤어요. 네. 그 예전에 행사 때문에 한번 갔었었는데 거기 이제 다국적으로 있어요. 뭐 이슬람에서도 오고 뭐 여기저기 학생들이 네, 안에서 이제 이슬람 기도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200명밖에 안 됩니다. 네. 반도체 교육센터가 표방하는 게 2,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거기서 원자력 대학교에서 딱 200명을 가르치는데 이제 다 석학들 전 세계에 있는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엘리트들 하는 거죠. 모았군요. 네. 그래서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배워간다. 네, 이런 개념으로 많이들 있는데 사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 원자력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주시에서 반도체에 관련해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해주면 이제 용인에서 치고 나가기 전에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죠. 네. 그게 또 용인과의 우리의 차별점이 될 수도 예, 있고 예, 지금은 맞아요. 용인과 거의 똑같은 거라기다 오히려 용인의 확장판이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네. 원주 시민으로서 팔이 안으로 굽고 싶어도 우리가 봐도 경쟁력이 있나 맞아요. 의아한 구석이 네. 계속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들이 저는 뭐 지역 언론에서도 안 나옵니다. 지역 언론 맨날 장밋빛 기대만 뭐 퍼 나르고 있죠. 저는 이런 얘기 안 나오는 게 너무 답답하고 뭐 해봐야
용수 전력 문제 오늘 얘기도 안 했어요. 저희는 이것도 어떻게 해결할지 난 모르겠어요. 용수고 전력이고 뭐 아까 부지 문제도 있었죠. 네. 하여간 저는 좀 그거는 이미 걱정이 태산입니다. 2차적이고 부차적인 네. 이야기인데 일단 뭐 네. 몇 년 뒤로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얘기는 어쨌든 좀 이렇게 또 관심을 갖고 계속 질의를 해주고 계시니까 또 네. 여쭤봤고 끝나지 않은 측근 보훈 인사 논란. 또 이런 측근 보훈 인사 문제라든지 아, 네. 이런 문제도 사실 할 말 많으시잖아요. 네. 많죠. 네. 지금 그때 민선 8기 저기 인수 자문위원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이제 쓰셨고 예측 가능한 네. 네. 이게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까? 이 시점은 이게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런 인사에. 뭐 그거는 그걸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아, 네, 일단 네. 계속 이어진다. 글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게 제가 맨 초창기에 5분 자유 발언을 했었을 때 이제 새해에는 공존과 협력의 행정 촉구라든지 기억이 나네요. 네. 네. 체육시설 기능산업 사업 뭐 이런 걸 하면서 사실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5분 발언을 하고 그럼요.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옆에 해명바람 이렇게 나오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경험을 살려서 이거는 짧고 한번 임팩트 주고 말아야 될 사안은 아니구나. 네. 장기전이군요. 그래서 장기전으로 계속 가야지 좀 개선이 되겠구나. 아.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 저를 고소하기도 바라고 있고. 오히려 이슈화가 또 될 수 있다. 네. 사실 이게 자꾸 나가죠. 네. 네. 저희 쇼츠 영상 지금 역대 최고 조회수입니다. 이게 릴스 영상이죠. 네. 그런 이유도 전국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은 공감대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주 분들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지만은 맞아요. 댓글 보면 그런 댓글도 원주도 이러고 있냐. 그래서 막 다른 지역에서도 다 관심을 갖고 막 그렇게 달아주시더라고요. 이게 보편적으로 봐도 이거는 터무니가 없는 비상식적인 맞아요. 인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손준기 의원님 거의 지금 뭐 저격수처럼 계속 집요하게 또 겨냥을 하고 네. 계시니까 네. 앞으로도 뭐가 쏟아지겠군요. 물론 듣는 얘기로는 전 때도 그랬다. 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맞죠. 근데 난 전 때 있지 않았다. 네. 네. 저는 이번 의원이지 전 때 의원이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그러면은 네. 전 때도 그랬으면 이번 때는 그러면 안 계속 되잖아요. 연쇄고가 되는 게 네. 아니고. 저희도 이런 말씀들도 저희 많이 방송 하시네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아시죠? 저희 2020년에 시작했습니다. 네. 원창국 시정도 많이 비판했습니다. 저희 그 당시에 여러 시죠. 저기 W5 출신이시지만은 네. 인사 문제도 많이 비판하셨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때 저희가 너무 이슈가 안 돼서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랬으면은 지금은 반성이죠. 탕탕평평 인사하시겠다고 당선된 분이고 네네. 여러 가지로 나는 다른 모습 보여주겠다고 하셨던 시장님인데 오히려 지금 비슷하거나 더 나쁜 지금 시정을 보여주신다면은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 네. 뭐 일단 제가 현수막도 대형 현수막도 걸고 그랬었어요. 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철거를 했습니다. 왜냐면 네. 좀 저는 저격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만 또 가족들에게 영향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아, 네네. 네, 좀 더 정교하게 타격을 하시려는 거고 네. 가족한테 안 가도록 좀 그 당사자한테만. 가족들이나 이제 너무 대내적으로 음.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만 할 수 있게끔. 네.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잘 얘기를 합니다. 저는. 네. 뭐 그 해당 국장님이나 차장님이나 저희 인사도 드리고 짜장면도 먹으러 가고. 오. 네. 그래서 뭐 두루루루 어느 정도 지내고는 싶지만 또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직접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고. 아까 뭐 말씀하셨던 어떤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런 사안을? 방향성, 네. 네, 네. 뭐 그렇죠. 시정의 사안, 방향성을 저는 시정의 방향성을 질타하는 거지. 네, 그죠? 그렇죠. 네. 개인의 인격이나 뭐 이런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는 네. 거죠. 그 스타일이 뭐 계속 묻어나네요. 지금 사실 그래서 말씀하신. 현수막을 뗐습니다. 네. 처음에 계속 해놨다가. 문화예술 그 외에 뭐 관치행정은 뭐 이건 뭐 해야 뭐 거의 2시간 할 수 있는 얘기라서 말할 것도 없겠죠. 네. 이거는 따로 뭐 요 사안만 네. 가지고 한 번 더 저는 모셔야 되지 뭐 않을까. 네. 이것도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예. 네. 네. 근데 사실 문도회를 이제 이따가도 한번 얘기 나오겠죠. 또 떠나신다는 얘기 있어가지고 아, 네. 걱정이긴 합니다. 뭐 네. 이따가 한번 또 그 국정은 얘기를 해보고. 슬기로운 야당 생활. 원주하는 척에서 지분이 상당하시다는 말씀 반복해서 드리는데 이번 의회에서 활약이 단연 또 돋보이는 의원 중에 또 한 분이시고 네.
문도위에서는 뭐 또 역시 저희도 자주 또 언급하는 또 의원님이신데 사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다선 의원분들, 다선 시의원분들은 야당이 처음이다. 계속 여당 의원만 했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재선이든 뭐 삼선이든 뭐 네네. 간에 상관없이. 삼선이 없으셔요. 아 그렇네요. 다 재선밖에 네. 없으시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약간 야당 의원하는데 적응 시간이 좀 걸렸다. 그러니까 처음에 좀 얼떨떨하게 좀 당한 면도 있다 이런 표현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손준기 의원님은 어쨌든 오히려 초선 분들은 지금 들어가자마자 야당이 됐으니까 네. 오히려 곧바로 이렇게 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견제도 할 수 있고 약간 이런 측면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당 의원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임무를 굉장히 잘 수행한다는 것이 그런 데서도 기인하는 게 아닌가.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즐기고 너무 계신 것 재밌어요. 같아요. 네. 지원 너무 활동을. 재밌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떠세요? 좀 야당 의원 생활은? 말씀드렸듯이 네.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정말 이제 저에게도 이제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정말 이걸 걸러야 될 정보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팩트를 찾아가 가지고 뭔가 이제 질의를 할 수 있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되게 감사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까 재선 의원님들도 얘기하셨었지만은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이제 밖에서 비춰지는 거는 그 뭐 일을 안 한다 이런 이미지도 있고 또 잘 눈에 안 띄시는 의원님들이 있지만 굉장히 자문도 많이 받고 쫓아가 가지고 얘기하고 또 그 아무래도 4년 동안 의원을 하셨었으니까 공무원들도 관계가 다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도움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네. 네. 저희가 비유했던 문도희의 페이지와 딜라이트. 아, LCK의 뷰였죠. 롤. 네. 네. 그래서 제가 서로 오늘 서포터가 안 와가지고. 영혼의 고피오가 사실 네. 맹활약을 펼치고 계신 상황인데 뭐 그런 그 김지원 의원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분들 또 많이 도움을 주신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고. 아, 그럼요. 네. 네. 아니, 이런 게 좋은 그림이죠. 그쵸. 사실은 네. 뭐 의원들끼리 소통이 또 되는 게 또 중요한 거니까 네네. 사실 경험을 계속 전수를 해주고. 개인적으로도 다 되게 두루두루 친하고 음. 좀 저도 그렇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의원님은 사실 근데 대체적으로 약간 대화를 계속 해보시는 것 같은가요? 뭐 이게 적대적 관계, 절대 뭐 안 그런 거 해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얘기를 어쨌든 나눠보고 또 신중하게 뭔가 이렇게 또 해보시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대화를 해볼수록. 네, 만약에 뭔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 뭔가 그 제가 이제 나이가 어리고 하다 보니까 뭔가 실수를 하게 되면 저 그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네. 또 뭐 저희 잘 아시겠지만 같은 지역구에 있는 이제 김학배 의원님 네. 같은 경우에도 가끔 집에 놀러 가가지고 같이 밥 먹고 오. 의원님 그 라면 끓여주세요 막 이러고 그래서 두루두루 잘 지내요. 유엔 위원장님이랑도 이제 밖에서 이제 저희 한 달에 한 번씩은 밥 먹어요 형 이러고 같이 밥 먹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그때만큼은 딱 우리가 현안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밥 얻어먹는 입장. 네. 약간 공사 구분을 좀 확실하게 좀 네. 하신다. 네, 공적인 건 딱 회의장에서만 하고 네네. 정해되고 뭐 이제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또 인간관계로 돌아가는 살짝 네,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쨌든 그러니까 그 정치의 속성 자체가 또 이런 뭐 행정부와의 협의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또 야당과 여당의 협의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굉장히 네. 중요하죠. 그런 그렇죠. 게 또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어쨌든 함께 지역 더 나은 지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이게 뭐 싸우자고 들어간 건 아니고. 맞아요. 어떻게 네. 보면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상적인 그림이 좀 펼쳐지려면 어쨌든 집행부라든지 시정부도 좀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소통을 한다. 근데 지금 사실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네. 지금 특히 원광 시정을 봤을 때 느끼는 점은 어쨌든 뭔가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특히 시의회는 불과 2석이 앞서 있습니다. 지금 여대 야소인데 국민의힘이 2석 더 앞서 있는 상황이죠. 13대 11임에도 불구하고 단 2석, 단 한 석만 앞서도 다수당이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다는 걸 일본에 실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다수당의 권력, 또 시장의 권력이 이렇게나 막강하구나. 이걸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의원님은 아까 계속 이제 협력의 어려움 또 필요성 많이 강조하셨지만은 지금 문도인은 제가 이거 유일한 여대 야소 구조의 지금 상임이고 그런 가운데서 또 전체 의석수도 여대 야소인 상황에서 소수당 의원으로서의 좀 원내에서 좀 느끼는 감정 뭐 이런 게 또 좀 있으실까요? 어떠세요? 처음에는 이제 뭐 표결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씁쓸하고 되게 안타깝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사실상 우리 상임위 보면요, 저희 상임위에
재선 의원님 둘, 나머진 다 초선 의원님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재선 의원님들조차 이거는 말이 안 먹히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나머진 다 초선 의원님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처음엔 좀 씁쓸하고 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배워야 할 재선 의원님들한테서의 뭔가 당혹스러움 이런 것들도 보고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실 요번에 뭐 행정사무조사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의안들 올리고 그 예산을 깎고 붙이고 하는 것들에서 저희가 많이 좀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일 때는 이제 그냥 이게 본회의에 딱 상정이 됐고 예산이 깎이고 증액되고 이런 것들만 딱 보일 텐데 그 안에서도 이제 계속 조율을 했죠. 네. 국민의 의원님들 설득을 하면서 거기서의 어젠다로 가지고 있는 어떤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럼 이거 살릴 테니까 이거는 깎아주세요. 이건 깎고 이건 살려주시고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조율이 서로 되고 또 그 행정사무조사 같은 경우에도 김혁성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었는데 네. 당시에도 이게 부의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네. 사실 제가 만들었지만 이거를 김혁성 의원님이 했으면 했었던 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예측 가능한 원주를 할 때였었거든요. 5분 자유발언 네. 말씀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포커스가 흔들릴까봐 일단은 김혁성 의원님이랑 협의하에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처음에 예측 가능한 원주가 조금 더 셌어요. 네. 원고의 그 톤이 네. 원고의 톤이나 이제 발언 내용 수위가 상당히 높았는데 이제 의장님이랑 그런 부분을 좀 협의를 해가지고 부의도 하고 이런 비하인드가 좀 있죠. 딜을 좀 했다는 말씀으로 네. 이야기가 좀 톤을 낮추면서 네. 대신 이 안건을 좀 부의할 수 있도록 네. 조사. 하여간 야당으로서 좀 이런 협의가 막후에서 물밑에서는 계속 이루어져 왔다. 이런 네, 점을 좀 그렇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시정부 권력은 예산에서 나온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특히 아카데미 투쟁에 참여했던 많은 시민분들은 민주당에 대한 아쉬움을 솔직히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뭐 억울하신 의원님 포함해서 계실 것 같아요. 우리 현장까지 나와주셨던 의원들 많이 기억을 하죠. 저희 뭐 손준기 의원님도 그렇고 김재원 의원, 뭐 저 김혁성 의원님, 네네. 여러 의원님들 나와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주당이 11석이나 가지고 있는 그래도 나름 규모가 있는 야당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견제에 나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카데미 문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11명이 일치 단결해서 뭔가 여론을 함께 또 만들어 간다든지 원내에서 그런 모습을 솔직히 우리가 볼 수는 없었던 측면도 있거든요. 많은 분들은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제도적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은 억울한 점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내부 안에서 저희가 아카데미 극장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처음에 5월 달이었나요? 그때 그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네. 이제 저희가 그 전체 다 보이콧을 하고 했었을 때도 네네. 사실상 아카데미 문제였었고 그걸 당론으로 해가지고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지. 저희끼리는 이제 아카데미 극장의 어젠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끌고 갔던 상황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지 못한 거는 의원님들도 처음부터 참여를 안 했었으니까 어떠한 명분이 없으니까 또 을지역구다 보니까 네. 그 지역구 문제나 이런 것들도 크고 그 지역위원장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끝까지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몰랐었던 상황이었었고 네네. 상황 자체가 계속 급변했었던 부분들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아카데미 극장 같은 경우에도 너무 좀 안타까운 면이 많죠. 그렇지만 그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래도 그 의식이나 아니면 의견 자체나 생각 자체는 모두 다 통일된 상황이었었어요. 네. 네네.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시민 입장에서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네. 11명의 의원들이 모두가 현장에 나왔다면은 그림 자체가 좀 다르지 않았겠냐. 공무원들이 느끼는 부담도 좀 다르지 않았겠냐. 뭐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고 네네. 시민들과 좀 민주당을 바라보는 뭐 이런 생각 이런 건 아무래도 좀 현장에 계실 원내에 계신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아무리 뭐 11석이 있더라도 지금 지방의회 현실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시장의 권한이 너무나 막강하고 네. 다수당의 권한이 너무나 막강하다라는 거를 또 많이 체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지방의회의 어떤 권력이 너무 약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적 장치나 이런 게 특히 야당 의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솔직히 말해서 필리버스터 같은 제도도 지금은 없고요. 뭐 국회에 있는 여러 가지 네네. 선진적인 제도 또 의장이 직권 상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도 계속 마련이 돼 있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뭐 일종의 제도적 문제를 이야기해 보는 거긴 합니다만은 지금 야당 의원으로서도 당사자로서 겪고 있으니까 지방 의회의 좀 권력에 대해서 강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에 좀 공감대가 있으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두시는 보관 같은 게 있는지 저는 시의원 당사자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지방의회 권한이라고 하면 뭐 강화를 시킨다고 하면 예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있었어요. 네. 그 6대 5대 뭐 이럴 때였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게 권한이 없어졌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도 어떤 조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안을 만들 때나 아니면 지역 현안 사업들을 할 때도 현안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고 집행부에다가 쫄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여야를 떠나서 이제 여당일 때는 그게 어느 정도 수월하지만 이제 야당일 때는 그런 예산 받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그렇죠. 네. 도비 사업비를 받는다고 해도 도의원도 우리 지역구가 뭐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이세요. 그러면은 사실 예산 배정받기가 참 어렵고. 네. 그러니까 매칭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칭 사업도 시의 허락을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모든 게 이게 예산으로 통하네요. 예산으로 통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방의회를 강화시킨다. 지방의회 권한을 좀 높인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의원들 개인 예산이지 않나. 국민의힘 모 의원님이랑 제가 이제 수차례 얘기를 하면서 그 의원님한테 동감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주장을 하고 싶다. 네, 예산에 대한 의원 사업비를 좀 부활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전국에 없으니까 또 선례가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다시 하기에도 좀 네. 이게 그러니까 전적으로 시정부 집행부에 굉장히 그 권력이 또 막강해졌 측면도 있는 거네요. 의원들의 그런 예산 편성권이 일부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는 깎는 거밖에 못하는 그렇네요. 네네. 감액하면 감액했지 증액을 못하니까 네. 이게 야당 의원이더라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나도 뭔가 내 지역구를 위해서 여러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 사업들 이런 조례에 대한 그 붙여지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시정부에 솔직히 싫은 소리만 했다가는 시정부가 솔직히 태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뭐 안 한다든지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맞아요. 그 눈치를 보다 보면 당연히 무지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사실 우리 전체적인 어떤 뭐 민주주의를 포함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결코 좋은 그림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제도적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특히나 지금 같은 이번 시정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이렇게까지 의회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료 제출 요구 같은 경우도 그 김지원 의원님도 아주 분통을 터뜨리고 가셨는데 자료도 제대로 안 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특히 문도희 지금 난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설명도 제대로 안 해. 뭐 담당 부서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게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이게 뭐 양자가 동등한 관계는 아닌 것 같다.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 문제인지 참 사람의 뭐 문제인지.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저도 처음이라 이게 받을 수 있는 자료인지 아닌지 이 아리까리할 때가 좀 있잖아요. 뭐 개인 정보가 들어갔다 그러고 네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그렇게 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어떤 질의를 하고 뭐 이런 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데 있어가지고 자료 요청을 좀 그 성실하게 해줬으면 한다는 얘기는 수차례 했었지만 이제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제 의정 활동 자료 요청은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저도 지금 뭐 이런저런 사안에 대해서 많이 요청을 하고 또 언론사에서 의원님 이런 자료 요청하셨죠? 뭐 어떻게 하세요? 뭐 이러고 있는데 네. 그래서 좀 결론 내면은 그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얘기하셨듯이 그 자료 요청이나 아니면은 그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 저울질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그 집행부가 좀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저희가 이걸 갖다가 언론에다가 퍼뜨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그럼요. 네. 역고소 당하면은 그렇죠. 네. 그거는 의원 각자가 책임질 일이지 그게 무서워서
그게 맞아요. 우려돼서 안 네. 준다? 이거는 맞아요. 완전 밀실행정하겠다. 네, 그러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가 돼야 특히 시민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시의원한테까지 그게 공개가 안 되면은 시민들한테도 그냥 깜깜이라는 거잖아요. 완전히. 맞아요. 모든 네. 사업들이 그렇죠. 네.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생각도. 제가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시장과 시의회가 있을 때 그냥 저의 소신은 시의회에 더 무게가 실려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시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모이는 자리는 시의회이고 민의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근데 시장은 한 명의 사실 독단적 판단, 자의적 판단으로 생기는 폐해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뭐 그거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참 이게 원주시가 시의회를 이렇게까지 무시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지금 민주주의적으로 봤을 때도 이론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계속 거듭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언젠가는 참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네. 되지 않을까. 뭐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뭐 제도적 네. 문제나 이런 걸 두고 또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가깝게는 어쨌든 그런 서로에 대한 존중부터가 그리고 서로에 대한 역할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인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뭐 예산이야 뭐 지금 당장 바꾸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그럼 서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말씀하셨던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거기에 협조해주고 이런 과정이 첫 시작이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신의 성실의 원칙이 좀 이게 작용을 해야 되는 문화로서 네네. 지금 그 많이 무너지면 또 어렵죠. 아마 맞아요. 원주하는 척이 이게 공무원들이 많이 보신다고 했거든요. 얘기가 종종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집행부에 네. 뭐 자료 요청하면 잘 좀 달라는 말씀 좀 아, 전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특히 특정 부서가 잘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 방송 안 들을 것 같긴 한데 그 부서는 하여간 중재를 무력화하는 정쟁화. 마무리 국면으로 가보면요. 의원님 어쨌든 뭐 투과하고 얘기해서 재선도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닌가. 모든 정치인들은 전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달라요. 결이. 그래요? 어, 이거 의외인데요? 네. 재선을 꼭 해야 되겠다라기보다 네. 지금 제가 이제 반환점을 돌고 이제 다음으로 네네. 넘어가는데 네. 사실 제가 뭐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도 뭐 음. 어떻게 보면은 내 수명은 4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잘못을 해서가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음번에 우리 당이 저에게 기회를 준다고 하면은 하는 거고 아니면은 뭐 안 하는 거고 아니면은 뭐 다른 기호로 해가지고 뛰든지 나번이나 네네. 뭐 그런 것까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혹시라도 뭐 이도저도 안 되면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살면 되니까 네. 일단 주어진 임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가장 네. 오히려 그 재선을 생각하고 한다 그러면 이슈화를 안 만드는 게 낫다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지역사회에서는 특히. 네. 맞아요. 네. 괜히 더 정만 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내 맡은 소임을 그냥 4년 동안 열심히 한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뭐 4년을 했는데 당에서 나를 또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지금 거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재선까지는 네. 또 아직 뭐 반환점도 안 돌았으니까요. 네네. 또 한번 또 생각이 복잡하시고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의정활동과 대학원 생활. 네. 너무 바쁘시겠는데. 이야, 아니 거의 불철주야. 그러니까요. 네, 학업까지. 네. 그래서 사실 경영지도사를 하고 싶어요. 네, 하고 싶었었고, 그러니까 약간 제가 공부해서 남주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또 광고 회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경영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배워서 그 정말 소상공인들에게 그 프리로 뭐 저희가 뛰어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가맹거래사나 경영지도사. 네. 그게 의정활동이 될 수도 있고 의정활동 아니더라도 또 그런 활동을 아니더라도 하고 싶으시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네, 그런 거죠. 네. 저는 아까 재선 생각을 고민 중이다 하실 때 언뜻 그러면 혹시 체급을 높여서 춘천으로 한번 초선 도전하면 이렇게 농담처럼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여러 고민을 하고 계시다. 네. 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 재선을 말씀드릴 때 이 질문을 드리려고 사실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가 좀 있을 것 같다. 어쨌든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상임위 부위원장 직위도 갖고 계신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문제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의 권익을 어쨌든 대변하는 또 입장이시기도 한데 동시에 아카데미 극장 문제는 또 일부 소상공인 분들은 대단히 또 철거를 찬성하는 입장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충하는 모순적인 이해관계를 다 대변해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근데, 그럴 수 네, 있죠. 지금 네. 스타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양쪽 입장을 뭔가 들어서 계속 중재를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려고 네.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사안은 너무 정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맞아요. 누구 편 저기 편 어느 맞아요. 정당 편 막 네. 이렇게 찍혀버리니까 너무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재선 생각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러면은 어떻게 좀 이 갈등을 좀 중재를 하려고 하셨는지 뭐 그 과정에서 생긴 뭐 이러한 노하우가 있으실지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네. 뭐 사실 그쪽에 이제 계셨던 아마 옛날 뉴스 자료를 찾아보면은 아실 수도 있는데 배달 모 업체 네. 그 업체가 이제 대표님이랑 또 저랑 굉장히 친해요. 아 원래 원래부터. 아. 그리고 그때 당시에 뉴스 자료에 원광수 시장 후보와 이제 손준기 국민의힘 후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저도 그 기사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혹시 예. 옹기에서 약간 창조를 철새 정치인이신가 막 이렇게 네. 오해했던 네, 적도 네. 있는데. 그래가지고 원광수 지금 현 시장님이랑 같이 어떻게 보면 선거를 비슷한 데를 많이 이렇게 갔었었어요. 처음에. 네. 그래서 같이 있었던 비서 하셨던 분도 이제 그리고 또 알게 되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의 얘기도 충분히 들었어요. 업체 같은 경우에도 그 배달 업체 같은 경우에도 제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 또 이제 시장님이 이제 단골인 모 가게 뭐 네네. 어인카드 사용 네. 1위로 나타났었던 MBC 보도에서 그 가게도 저랑 이제 영서 로타리 모임을 같이 하고 있어요. 원래 다 아셨군요. 이렇게 아름아름 또 아니 이렇게 다. 최근에 들어오셨어요. 아 그래요? 아, 어. 저희 전때 회장님들이 삼겹살집이 없다 그래서 어. 네. 근데 맛있더라고요. 그건 다들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찰밥을 주는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고 해봐도 이거는 결국 나중에 정쟁이었었고 그렇죠. 또 개인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역행한다 뭐 그런 생각은 가져본 적은 없어요. 네네. 네. 물론 그게 경동극장 가보셨냐? 네, 경동극장이나 이제 다른데 보면 지역문화유산으로 남을 때 오히려 경제 효과가 더 많이 나고 그 근처 상권이 더 산다. 네. 그런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정쟁화됐기 때문에 네네. 이제 좀 아카데미가 굳이나 피해를 본 거 아닌가 이런 마음에 좀 안타깝기도 해요. 이게 정쟁화가 안 됐고 예를 들어 그냥 일반 처음부터 이제 시민의 힘으로 해가지고 갔었었다고 하면 좀 다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네네. 그렇죠. 왜냐면은 그 아카데미가 처음에 지금 이런 문제까지 발발되기 전에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다 보존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더 네.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늘 얘기하죠. 2018년 저 원경묵 저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도 찬성했다고요. 보존해서 내 활용하겠다 공약 냈다고요. 저 네네. 읽었다고요. 그거를.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됐냐. 누가 이걸 정쟁으로 만들었고 누가 이렇게 시민과의 싸움으로 만들었냐는 뭐 다시 거론 안 해도 아시겠죠. 네, 저희 네. 답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시의원 이렇게 중재를 가장 이렇게 매번 해오시던 시의원 입장에서 너무나 이것은 중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돼버렸다. 그렇죠. 네,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뭐 이게 합의가 되는 게 아니니까. 결국에 그분들도 다 이해를 하지만 음. 결국에는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네네. 안타까운 현실. 네. 네.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결국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못 내는 경우도 생기고 맞아요. 맞습니다. 소신을 네. 밝히기가 어려워져. 찍히게 될 게 이 좁은 지역사회에선 뻔하니까. 맞아요. 사실- 그냥 양분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우리 민주당 안에서도 뭐 그런 목소리가 사실 없었었어요. 전부 다 보존하는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정쟁을 떠나서. 근데 되게 안타까웠던 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민주당은 뭐 어떤 의원은 이렇고 어떤 의원은 이렇고 얘기를 하시고 저도 많이 들었지만 근데 항상 얘기를 드리면 그래요. 희한하게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게 정쟁으로 반대를 하시면서도 철거를 해야 된다 하시면서도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 뒤에서도요. 네네. 그거 참 진짜 안 됐어. 뭐 이렇게 얘기를 개인적으로도 하시고 또 제가 나가서 반대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나가지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보면은 가면서 소년 말이 다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의원님도 계셨었고. 근데 정쟁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나서지 네네. 못했다. 근데 오히려 민주당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양비론도 아니었었고요. 그냥 이건 보존해야 돼 당연히. 네.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밖에서 바라볼 때는 또 이제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 또 뭐 추측, 억측이 막 나오긴 맞아요. 하고 추측. 하니까.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추측성이다 말씀을 네네.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은 민주당은 11명 분들은 그래도 보존에는 어쨌든 뜻을 함께 했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결론이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저희도 알겠지만 이번 시위에도 3명이나 지난 회기 때 아카데미 보존에도 찬성하셨는데 네. 이번에 철거에 또 찬성하시는 분이 3분 계시다는 거 저희 영상으로도 만든 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의견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시민으로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죠. 네네. 그렇게 말하면 뭐하냐 정회 때 맞아요. 본회의 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여간 네. 이런 것과 비슷하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이러다 보면은 지역구 안에서의 반응들도 또 굉장히 많은 그렇죠. 비판을 받으시기도 하고 그런 지점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우산동이나 학성동 같은 경우에는 또 원도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좀 많이 또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네. 뭐 그 많이 이제 좀 어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이뻐하시거든요 저를. 이 아들 손자 같이 막 그러면은 소녀는 그러지 마, 막 이런다든지 네네. 소녀는 머리 깎고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든지 네. 뭐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도 이제 뭐 아카데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하면은 뭐 저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네, 과정에서 그 얘기나 이런 그 수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를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전 반대를 하는 거고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아카데미 극장 자체를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제가 사실상 어렸을 때 아카데미에 대한 추억이 크게 많이 없어요. 네네. 좀 어렸을 때 시공간을 많이 갔지 저희는. 그리고 그 이후에 안녕 아카데미나 어떤 이벤트들을 했었을 때 저 이제 열심히 돈 벌러 다니고 학교 다니고 이럴 때라 가지고 사실 크게 들어갈 틈이 없었거든요. 이 틈이 없었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실 마지막에 철거되는 당일날 전날인가 정말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안에 들어가 보고 싶다. 네, 들어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없으셨군요. 한 번도 네네.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추억도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근데 추억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이라도 이게 행정 자체가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네네.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유산은 미래로 넘기자. 경동극장이나 이런 사례들도 있고 타지자체 사례도 있는데 미래에서 좀 선택을 하게 했으면 어떨까. 우리 그 다음 세대를 네네. 위해서. 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역구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하면은 일부 공감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철거된다고 한들 장사가 뭐 2배치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있다고 한들 장사가 마이너스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놔둬도 되지 않아요? 네. 굳이나 싸울 필요가 뭐 있어요? 네. 네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인 논의가 오갔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안 된 게 네. 가장 큰 문제고 비극이었죠. 아쉬움이고. 네, 네.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고요 앞으로. 너무 급한 주차장 늘리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궁금해요. 지역구 관련해서. 네. 단계동 지역구이시니까. 단계동. 장미공원 주차장은 근데 진짜 찬성하는 거예요? 그 장미공원 저기 상인분들은 저 지하 주차장 뚫는 거? 그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의견이 달라서. 다 의견이 각각입니다. 네, 일단은 상인들은 주차장이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은 그걸 원하는 쪽은 이제 저쪽 그 장미공원에서 좀 위쪽에 있는 상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원하시고 그 오히려 그 밑에 메인 스트릿에 있는 도로에서는 일부는 반대하시고 또 이제 거기 그 업장 하나가 이제 또 친구네요. 그 네. 아버지 건물이고 이제 네네. 어렸을 때부터 거의 그 자리에서 장사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또 이제 이 친구도 그 위쪽으로 또 가는 바람에 뭐 굳이나 상관은 없지만 월세가 꽤 비싼데 이게 2년 동안 만약에 정지가 되면은 이 공사 기간. 네. 네네. 공사 기간이 한 2년 정도라고 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까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과연 할 때 설명을 그렇게까지 다 네네. 했겠냐. 네. 주차장 100면 늘어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 있죠. 뭐 상인들은 그렇죠. 아니, 뭐 반대할 이유가 네. 없죠. 네. 주차장 100면이 늘어나는데 이게 2년 동안 이 길은 못 씁니다. 완전히 다른 그게 질문이죠. 다르죠. 네, 같은 다르죠. 맥락이지만 네. 듣기에는 완전 다른 감정으로 들려요. 그것 때문에 벌어졌었던 게 이제 단계천 생태 하천 복원했을 때도 거기서 들고 일어났었죠. 네.
비슷한 문제로 네. 그 위에 다 주차장이었었는데 이제 그렇죠. 철거를 맞아요. 하다 보니까 네. 주차도 어렵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신천지에서 그 신도수가 7,000명이래요. 그쪽에 우산동만요. 네. 저 학교 다닐 때도 엄청 서명 받고 그랬어요. 마을에서 신천지 분들. 그러다 보니까 하긴 당시에 코로나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은 크게 없었지만 지금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쪽에도 이제 주차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었고, 그 다음에 공사하면서 분진이나 소음 문제 그렇죠. 네, 이런 네. 것들로 인해서 피해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안 그러겠나? 네. 그렇겠네요. 네. 이미 그리고 우리가 사례를 봤네. 심지어 또 지하로 그 만드는 거다 보니까 네. 온갖 중장비가 다 들어갈 텐데 네. 거기에. 근데 지하로 파는 것도 파는 거지만, 뭐 일단 주차장 시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급하게 한다는 거죠 지금.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시청합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이 났는데, 그렇죠. 네, 네. 그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고 나가지고 해야 뭐 되지 유리화가 않습니까? 됐든 맞아요. 뭐가 됐든. 네. 네. 그렇지만 주차장을 늘린다고만 해가지고 이게 다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럼 한도 없이 늘려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차량 계속 늘고 네. 있는데 지금. 네. 네. 그 저는 궁금했던 게 어쨌든 단계동이 지역구신데 네. 문도에서 이게 부결이 났으니까 들리는 여론이 어떨지가 사실 궁금해가지고 의원님한테도 뭔가 이게 불만의 목소리가 들어오는지. 불만의 목소리가 들어오죠. 그래요? 들어오면은 이제 그쪽에 이제 원광수 시장님 팬분들도 있고 해요. 네네. 몇 가게가 또 있다고 근데 들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전화해가지고 뭐 거의 한두 시간을 또 저랑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었죠. 근데 소년 이게 왜 반대된 거야? 뭐 이거 뭐 누구누구 의원이 반대한 거지? 그러니까 아니요, 저도 반대했어요. 저도 반대했는데 왜 그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를 했다.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 통행 불편도 있고 그 대각선 방향에 그 주차 타워도 있는데 이제 거기를 매입해도 된다, 막말로. 그러면은 더 이상 비용도 안 들고. 일단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건 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얘기하시는 게 이제 소니어는 가만히 있어. 이런 거. 그래? 네. 이런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했습니다. 네. 네. 소니어만큼 좀 뭔가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좀 약간 나서지 말고. 동네 분들이 그런 거가 좀 있는 것 어, 같습니다. 진짜 많이 좀 사랑을 받고 이쁨을 받고 네. 이쁨을 받고 계신 사랑을 받고 계시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일단 재밌는데요. 네. 지역구에서는 좀 그런 네. 여론도 있다라는 걸 네.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후반기는 상경위에서 활약. 전반기 시후에 어쨌든 반환점 머지 않았습니다. 뭐 사실 문도위가 너무 익숙한데요. 저희는 뭐 문도위 시작하신 것만 봤으니까. 네. 근데 전문성을 생각하면 뭐 아마도 말씀하시겠지만은 산경위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더 하고 원래 하고 싶으신 처음부터 거. 상경위를 가려 했어요. 처음에 상경위를 가려고 했는데 제가 그 와이프가 하는 사업이 그 시에서 지원받는 사업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게 5월에 픽스가 돼가지고 이제 지원금 자체는 7월에 나오는 거예요. 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해충돌에 이해충돌 소지가 걸릴까? 있죠, 안 그러면. 걸릴까? 네. 이게 안 걸릴 만도 하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6월에 당선이니까. 그렇죠. 네, 제가 어떤 이해충돌을 낄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도위로 가자. 건설도시, 그때는 건설도시였죠. 네네. 네. 건설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보자 해가지고 크게 안건이 없다길래 일단 누가 그렇게 연속 거짓말을 아니, 문화가 오면 그쵸, 사실 문화가 오기 커진 전에 거죠. 크게 뭐 건설 도시를 봤을 때는 네. 그렇네. 크게 안건이 없기도 하고 원래 문화가 산경 쪽이었죠. 예, 산경 원래. 쪽이었죠. 네, 맞죠. 네. 아, 그래서 갔죠. 글로 건도위로 해가지고 갔었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제 이게 건설이나 이쪽 안에서도 도시재생 분과가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 그렇네. 교통행정 이쪽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 도시재생, 교통행정, 뭐 대중교통과 뭐 이런 데가 지역 주민들이랑 굉장히 밀접한 그렇죠. 이게 진짜 네. 생활 정책이 나올 수가 있는 네. 것이죠. 특히 또 그래서- 우산동 학성동은 도시재생과도 굉장히 밀접한 예, 관련이 있다 보니까 도시재생이랑 네. 관련이 많죠. 그래서 도시재생이랑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선택을 참 잘했다 싶었는데 이제 상경위를 또 경험해보고 싶어서 네. 네네. 완전히 또 전문 분야로 한번 또 가시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그리고 상경이. 이제 워밍업을 했다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시야를 좀 더 넓힌 기회도 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문도에서 네. 시작한 네. 게. 그러면은
후반기 의정 활동을 좀 뭐랄까 스포하는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3개월 가신다면 뭐 3개월 아니더라도 어쨌든 뭐 좀 네. 준비하고 계신 뭐 좀 염두에 두고 계신 뭐 조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야당 의원으로서의 뭐 이런 앞으로의 의정 활동 뭐 이런 포부일 수도 있고 그런 계획은 좀 어떻게 자꾸 아까 4년치를 좀 세워 놓으셨다고 듣기도 했었는데 당선되자마자 지금 일단 들어오기 전에 있던 계획이랑 또 들어와서의 계획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네네. 들어와서는 좀 정치력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치력. 네. 정치력이라는 게 굳이나 이제 우리 당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 당 의원님들도 설득해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아 중요한 네네. 능력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고 싶고 그렇다 해서 뭐 저기 상대당 의원들과 뭐 손붙잡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자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뭐 야합을 하겠다는 네, 말이죠. 네. 네. 그래도 우리가 그 같은 지역 사회에서 다 또 형 동생이고 하거든요. 맞아요. 또 밖에 시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또 시정을 견제하는 것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준비 중인 게 하나 있긴 하거든요. 네. 그 저기 쪼개기 편법 마트에 대해서 최근에 또 지원을 네. 많이 굉장히, 보도하고 있죠. 네, 지원해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 뭐 그 지금 대규모 점포라는 문구 자체가 되게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는데 네네. 대규모 점포를 대형 유통기업으로 그 상위로 좀 넣어가지고 하는 조례가 하나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대형 유통기업은 이제 원주시에서 내리는 정의고 대규모 점포는 이제 그 나라에서 내리는 정의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대요. 어. 그거만 어떻게 좀 그 바꿀 수 있으면 좀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데 지금 집행부랑 계속 협의 중입니다. 이거는 뭐 집행부도 사실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사안이니까 뭐 좀 수월하게 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요? 상위법에 우리가 변호사 자문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네. 상위법을 어떻게 좀 편법식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네. 지역 정치에서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 내에서의 자의적 해석이나 아니면 자의적 정의로 비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행부도 문제의식은 있지만 실제 개정을 하는 것은 또 이게 어려운 과정이라는 말씀이신 어렵죠. 거죠. 네. 바꿔야 되는 거는 동의를 네. 하지만 네. 그게 좀 기술이 필요하겠다 생각 드는데요. 결국은 어떤 조례든 어떤 규제든 누군가는 피해자가 되거든요. 그 피해자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피해자가 시에다가 행정소송을 했을 때 네. 그러면 이제 또 집행부를 곤란하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이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죠. 네. 또 소상공인 관련해 가지고 네. 왜 관련 조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손을 대고 싶은데 수도권 경기 북부 남부권 이런 쪽에 이제 공단 이런 데를 보면은 네. 햇섭 공장을 공유 공장으로 이용하는 데도 있어요. 공유 공장. 네, 햇섭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햇섭을 처음에 우리가 할 때 네. 뭐 평균적으로 거진 억대 가까이 들어가고 네네. 소규모 햇섭은 뭐 6천, 5천 이 정도 들어가는데 일단 한 공장에서 뭐 여러 가지를 생산할 수 있다면 비슷한 업종끼리 그러면은 그거만큼 이제 좀 생산성을 또 할 수 있는 데가 있지 네네. 않을까. 그리고 그건 그런 또 것도 해썹은 인증 절차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돈이 그냥- 많이 들죠. 네. 그렇죠. 누군가 혼자 선택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알고 나면은 되게 쉬운 건데 모르는 경우에서는 되게 어렵고 네. 이게 해썹이라는 기준 자체도 그냥 그 원료부터 해가지고 총 가공할 때까지의 그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거를 그 공정 자체를 이제 투명하고 깨끗하게 좀 하자 이런 것들인데 그 개념을 알고 접근하면은 좀 뭔가 아이템들을 여러 가지를 녹여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또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이제 그냥 막연하게 수억에 든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니까 그 시에서 어느 정도 뭐 요새 공유 주방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항상 소세지 같은 것도 보면 뭐 돼지고기 만들었던 데가 음. 섞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나오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이유가 네. 그 경기권이나 이런데 공장 보면은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하거든요. 오. 그걸 원주에서도 좀 해볼 수 있도록 네. 제도 지원을 좀 해보시겠다는 거군요. 예,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산경위에서 어쨌든 뭐 이런 표현 뭐 이게 물 만난 고기처럼 좀 후반기에는 좀 활약을 한번 문도위와는 또 다른 어떤 활약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어떻게 보면 문도위에서는 이제 견제를 하기 위한 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하면은 이제 상경위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거의 집행부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뭔가 네, 좀 구체적인 대안을 구체적인 계속 대안을 만드는 정책으로 만드는. 그런 거를 계속 찾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문도희는 누가 싸우나? 그러니까 여기는 후반기도 아주 시끄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스스로 당당한 4년이 되길. 정치를 어쨌든 아까 시작한 계기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앞으로의 저는 그냥 목표도 궁금해요. 뭐 개인적 목표일 수도 있고 그냥 더 나은 지역을 위한 목표일 수도 있고 네. 뭐 이것만큼은 내가 그냥 정치하면서 꼭 이루겠다. 요거는 좀 어떤 게 있어요? 소박한 목표가 하나 있는데 네. 뭐 이제 저희가 이거는 다른 분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얘기지만 네. 저희가 공천 받을 때 이제 공천심사위원회를 네. 거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디귿자 테이블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의를 막 하고 넌 왜 출마했니부터 해서 막 하잖아요. 네. 네네. 그걸 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면접 보는 분위기에서 막 딱딱하게 얘기하는데 네. 뭐 당에서 제가 필요하면 음. 공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아니면 뭐 제가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제 스스로 뭔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예,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예. 목표가 있다면. 네네. 예. 그걸 그 어떤 공천 심사를 받을 때 내 스스로가 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당당하게 있는. 할 수 있는. 그거는 뭐 그동안 쌓아온 어떤 누적된 의정 활동의 결과물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맞습니다. 태도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뭐 특정한 뭔가를 딱 만들겠다, 조례를 만들겠다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포부로 좀 읽을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4년간을 열심히 불태워가지고 네네. 예, 이제 다음번은 이제 하느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네. 근데 공심이 말씀하신 벌써 제 선생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 네, 하여간 네 그런 것 기회가 같습니다. 주어진다면 해야죠. 하지만 그렇죠. 뭐 그 저보다 더 좋은 대안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뭐 사실 같은 당끼리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같은 맞아요. 당끼리 뭐 네. 서로 싸우고 물론 물어뜯고 알고 지는 하지만 사이인데. 만약에 저보다 더 괜찮은 대안이 나타나면 음. 저는 이제 뭐 거기서 칼춤 추고 그럴 게 아니라 저는 물러나겠다. 깔끔하게. 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여담이지만은 옛날에 2017년 말인가 2017년 초에 저희가 한번 용정순 당시 의원님 저희 청년 잡지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장 출마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정확히 이렇게 답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용정순 네. 의원님이 그리고 출마하셨죠. 안 하실 것처럼. 어쨌든 그런 정치인분들의 또 언어가 있다. 맞아요. 네. 어쨌든 의원님은 또 내가 만약에 뭐 기회가 오면 하는 거고 뭐 아닐 경우에도 뭐 깔끔하게 또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을 하실 수도 네네. 있는 거고 다른 예. 부분에서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길었었나요? 뭐 금방 1시간 간것 반에서 같은데? 2시간을 육박하고 네. 있거든요. 거의 2시간을 긴 육박하네요. 시간을 정말 쉼 없이 계속 말씀을 정말 너무 잘해 주셨는데 어쨌든 원주한 척 역사상 두 번째 또 현역 정치인으로 출연해 주셨는데 출연 소감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영광입니다. 일단은 저희 원주하는 저 이제 공무원들이 가장 즐겨본다는 공무원들이 가장 즐겨본다는 팟캐스트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실물로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건데 굉장히 말씀을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보이스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 라이브로 저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저희도 귀호강이 됐었고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뭐 저희야말로 이게 한창 회기 중이신데 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닙니다.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그때는 뭐 현안과 관련된 사안으로 한번 또 뵈면 좋지 않을까. 네, 또 네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하고 계시는 여러 뭐 아젠다나 이런 것만 해도 다 하나씩만 해도 맞아요. 반도체만 해도 네. 1시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따지고 네. 보면 네. 그럴 때 한번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 오늘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손준기 시의원님과 함께한 무실동은 지금이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은재 조구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